방랑 여행자를 위한 본격 여행 수다 팟캐스트 방랑 여행. 찾아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없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각설이 같은 팟캐스트 방랑 여행입니다. 자, 저는 각설이는 거부합니다. 각설이는 왜 거부하죠? 뭐 인사 계속 하시죠. 네. 예. 저는 일단 그 방랑 여행의 무게 중심과 기획을 맡고 있는 웅입니다. 네, 저는 편집을 맡고 있는 루크라고 하고요. 서로 예. 사인이 안 맞네요. 예, 사인이 안 맞네요. 저는 방랑 이변입니다. 네 글자로 바꾸기로 제가 지난번에 다짐을 했고, 네, 예, 방랑 이변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릴리입니다. 언제나 당당한 네, 당당해요. 네. 그녀의 모습. 네.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그럼요. 전 잘 못 지냈어요. 왜요? 차 사고 났어요. 아니 차 사고가? 네, 아니 좋은 차 끌고 다니는데 그 좋은 차가 좋은 차는 차 사고 안 나나요? 아니 엊그저께 비가 엄청나게 억수로 내리는데 아침에 차를 몰고 가는데 딱 정차해 있었거든요. 옆에 급식 트럭이 갑자기 후진하면서 제 옆 측면을 박아버린 거예요. 안 보였나 보다. 안 보인 거죠. 음,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100% 그쪽 과실을 해서 그러네. 뭐 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지금 렌트 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안 다쳤으면 다행이지 뭐. 그러게요. 네, 전뭐 그렇게 뭐 기분 내 나쁘지 보험 않아요. 수가 올라가는 거 아니면 좀 불편해도. 지다. 그리고 하시죠. 새로운 차도 한번 렌트카도 끌어보고 그런 재미가 좀 있기는 하겠죠. 얼핏 네. 그 인스타에서 봤는데 예, 황랑이변님 뭐 새 차를 뽑으셨다는 예, 소문이 저도 티코 같은 거 하나 뽑았습니다. 드디어 사신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생업을 종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를 새로 한 대 좀 구입을 해서 끌고 있는데 소리도 많이 안 나고 정숙성이 좀 뛰어난 티코라 가지고 그래서 장난 아니다. 네. 주행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티코 잘 나옵니다 요새. 그래요? 네. 그 알겠습니다. 티코 오늘 같이 타고 왔어요. 진짜요? 네. 어때요? 저도 좀 태워주세요. 진짜 차가 진짜 조용하더라고요. 조용해요? 음. 저 레간자 수준인가요? 레간자 이런 거 언제 젊은 또 사람들 나오냐. 들으면 몰라. 저희 방송 퀄리티 업을 위해서 레간제 같은 발언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조용하겠습니다. 그 웅이님은 뭐 무슨 일 없으셨어요? 뭐 특별한 거 없고 뭐 저도 사실 집에 요새는 애기 키우는 것 때문에 모든 포커스가 다 애기한테 가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애기가 그저께 200일? 벌써. 네, 벌써 이제 그리고 애가 이제 기기 시작해가지고 네. 저 집에다가 그 패밀리 룸이라고 이렇게 난간 같은 걸 설치해 가드레일 같은 걸 설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마루에 둘러놨어요. 아, 애가 밖으로 못 나가게. 벌써. 그래서 이제 집이 약간 이제 신혼 느낌이 끝났고 이제 진정한 이제 아이. 네. 얘는 아래다가는 알진 매트라고 매트 깔아놓고 네. 위에다가 이거를 바리케이트 해놓으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 집이 이제 정말 육아에 관련된 집이 됐구나. 매트에 알파벳 써있나요 안 써있나요? A, B, C, D. 써있어 매트에. 역시 아니, 그럼 저 다 갖추셨네 이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 상표만 써져 있는 거. 알진 진짜? 매트라고 육아하시는 분들은 이 상표만 들어도 알 텐데 네, 그래요? 힘들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 사느라고. 네, 많이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각설이 방송 맞는 것 같고요. 네. 예, 방송에 집중하도록 릴리 씨는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는 또 한 번의 동유럽 출장을 음. 다녀왔고요. 지난주 수요일에 돌아왔는데 이번에 가을날에 동유럽은 역시나 멋있었습니다. 그러게요. 그 가서 현지에서 올렸던 사진들 보니까 정말 단풍 구경은 걸로 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멋있었어요. 정말 이번은 단풍도 너무 멋졌고 날씨도 정말 제가 가본 유럽의 가을 중에서 거의 손꼽을 정도로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맑은 날을 만났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단풍이 들다가 왜 어제 비 오니까 단풍 다 그냥 낙엽 돼가지고 다 맞아요. 끝나버려서 올해 단풍 시즌도 끝난 것 같은데 다음에는 진짜 이렇게 크로아티아나 이렇게 좋은 데로 가가지고 외국 가시죠. 외국 가면 되죠. 저희도 단풍 구경하러. 한번 가나요? 한번 가야죠. 애다 크고 가겠습니다. 방랑 여행 라이브로 한번 해야 진행하는 되는데. 걸로. 방랑 여행. 어쨌든 오늘은 주제가 뭐죠? 오늘은 좀 그러니까 요새 계속 뭐 유럽이랑 뭐 이런 도시를 했었어가지고 좀 가까운 곳 좀 바로 갈 수 있는 나라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홍콩이랑 마카오로 하려고 해요. 홍콩 마카오 어떠신가요? 좋죠. 마카오는 네.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아마. 예. 예, 이게 그래서 가보고 이제 싶고. 어려운 게 홍콩 마카오 다녀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야 이 들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음. 아니 안 가보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다녀오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많았는데 뭐 천천히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각자 다 홍콩 마카오는 다 다녀오셨나요? 저는 홍콩만 2번 다녔어요. 홍콩만 2번. 네. 저는 홍콩 3번, 마카오 2번. 네, 이렇게. 오 많이 갔다 많이 왔네. 다녀주셨네요. 전문가시네요. 저는 홍콩을 한 6번 정도 갔다 왔는데 네. 왜냐면은 제가 옛날에 그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 홍콩 지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어. 제가 그 홍콩 지사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느라고 홍콩에 들어가서 그 지사 사람들이랑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 심천에 넘어가서 예, 또 거기에서 뭐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홍콩에 짧게 출장으로 체류했던 적이 한 4번 정도 있습니다. 출장으로 많이 다녀오셨고. 저도 웅이님은요? 홍콩은 홍콩 마카오 다 갔다 왔어요. 홍콩 2번, 마카오 1번 이렇게 갔다 왔는데 저는 제가 예전에 그 여행사에서 할 때 홍콩 마카오를 상품들을 많이 팔았어가지고 사실 다녀온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워낙 정보들이랑 이런 걸 많이 보니까 좀 여행만 다녀오셨던 분들에 비해서는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특히 홍콩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가려고 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다 달라요. 뭐 쇼핑 때문에 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출장 때문에, 아니면 거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컨벤션 같은 게 열려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친지 방문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이제 다양하게 좀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그래가지고 뭐 얘기 자연스럽게 하면서 좀 필요한 거 있으면은 제가 좀 정보를 주는 쪽으로 네네.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네. 어떻게 뭐 다들 홍콩 마카오를 갈 때 홍콩만 따로 가셨나요? 아니면 홍콩 마카오를 같이 갔다 왔나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홍마심, 홍콩 홍마심, 마카오 심천까지. 심천 한번 가고 그 다음에는 뭐 마카오 심천 이렇게 마카오 상해 뭐 이런 식으로 엮어서 가고 그래서 좀 한 군데만 가긴 좀 아쉬운 지역인 것 같아요. 예. 홍콩이 참 되게 작잖아요. 되게 작은데 그래도 참 이렇게 갈 때마다 항상 새롭고 돌아볼 때가 많은 데가 홍콩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작은 공간에서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우선은 뭐 어떻게 누구부터 얘기해 볼까요? 자기 홍콩 얘기는. 홍마심 홍콩이요. 홍콩은 제가 먼저 그러면은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예. 썰을 풀어보시죠. 저는 또 영국 런던 10시간 체류에 대해서 3시간 정도 얘기를 할 게 있었는데 그거는 못했으니까 네. 홍콩에 대해서는 예, 제가 네,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홍콩을 이제 맨 처음 가게 됐던 게 옛날에 저희가 이제 인도 편을 했을 때 제가 그 부모님 어머니를 모시고 예, 그 웅이님하고 셋이서 같이 인도를 갔다가 웅이님은 혼자서 이제 거기 고야 해변이 아닌 고아 해변에서 고아해변. 예, 거기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꿀 빨고 있을 때 네네.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꿀을 들어와 빨다니요. 꿀을 꿀통에 손 집어넣고 예, 퍼먹고 있을 때 저는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홍콩 경유편으로 그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이제 그 홍콩에서 1박을 하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한 2008년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2009년입니다. 2009년인가요? 예, 2009년인데 지금이랑 또 그때 홍콩 분위기가 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제가 홍콩 갔을 때 느낀 부분은 홍콩이 많이 중국 본토화됐다. 인정. 중국 대륙화됐다는 거를 확 느꼈습니다. 최근에 갔다 왔을 때. 뭐 어떤 점에서 약간 그런 느낌? 일단은 네. 그 제가 2009년에만 해도 그 가면 홍콩 분위기 자체가 약간 그 북경어를 쓰면은 많이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면은 대륙에서 넘어온 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광둥어를 써주지 않으면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가게에서도 광동어로만 얘기하는 곳이 훨씬 많았는데 최근 분위기는 이제 약간 대륙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대륙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훨씬 늘어나고 하니까 예, 그냥 그 북경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예. 원래 홍콩이 영어랑 광동어를 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경어를 쓰면은 이 사람은 홍콩 사람이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좀 배타적이었는데 이제는 좀 더 북경어를 많이 쓰고
그리고 이거는 저도 느끼는 건데 저는 북경어를 할지 중국말 할지 모르니까 확실히 예전보다 영어가 안 통해. 그래요? 음. 그런겨.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데 가서 편의점에서 간단한 거 사도 전에 보니까 영어를 쓰는데 영어를 못 알아듣더라고. 내 영어가 너무 후져서 그랬나? 그런 영향이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대륙화된 거는 저는 확실히 느끼고. 네, 왜냐면 그렇네. 예. 그 점원이 영어 자체를 말을 잘 못하더라고. 네. 그래서 아 얘네가 영어를 진짜 반환된 다음부터 영어가 되게 많이 이제 예전보다 많이 못 쓴다는 생각도 들고 예전에는 위안화는 잘 안 받았는데 요새는 위안화 다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콩 달러 따로 있잖아요. 네. 근데 홍콩 달러만 받는 게 아니라 위안화도 받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대륙의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셨군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잠깐 홍콩의 맛을 들이고 제대로 이제 여행을 못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홍콩 출장을 가게 돼서 제가 그때 홍콩 출장을 가면서 이제 좀 시간이 남아서 약간 주변에 이제 관광지를 둘러볼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돌아다니게 됐는데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다니던 회사의 지사가 그 홍콩 그 하버시티 쇼핑몰 안에 있습니다. 그 회사. 쇼핑몰 안 해요. 예, 완전 제일 핫스팟 아니야. 쇼핑몰에서 쇼핑몰만 보면은 거기에 오피스 동이 있는 거를 잘 인식을 못 합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 오피스 동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쇼핑몰 안에서 이렇게 살짝 잘 둘러보면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올라가면은 엘리베이터 타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로 가면은 막 30층 제가 정확하게 층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최소 30층 정도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지사가 23층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하버시티에 있는 하버시티의 마르코 폴로 호텔이 3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하버시티 쇼핑몰 안에 연결돼 있는 호텔이 그 중에서 마르코 폴로 프린스라는 데서 항상 숙박을 했습니다. 와. 참고로 네. 마르코 폴로가 그 호텔 이름인데 여기가 마르코 폴로 게이트웨이, 마르코 폴로 프린스 그리고 마르코 폴로 호텔 이렇게 총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 예약할 때는 이게 어떤 마르코 폴로 호텔인지를 잘 확인하고 예약을 해야 될 거예요. 헷갈리겠네. 등급이 네. 다른가요? 등급은 비슷비슷한데 4성이에요 우선. 4성 마르코 폴로가 보통 4성이니까 네. 4성인데 프린스가 아마 좀 더 좋을 거예요. 네. 프린스가 왠지 더 좋아 보여. 네,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위치상으로는 그 하버시티에 다 연결돼 있는 데기 때문에 있어서. 거의 다 붙어 있어서 왜 나눠놨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너무 좋았겠다. 호텔에서 묵으면서 일하고. 바로 네, 그러니까 내려가서. 그러니까 거기가 너무 좋은 게 하버시티 쇼핑몰 안에서 짧은 시간 안에 구경도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자고 조식 먹고 그다음에 회의는 거기 바로 연결돼 있는 오피스동 가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회의하고 그다음에 월급 받고 예, 또 그쵸. 쇼핑하고. 예, 그리고 진짜로 이게 꿀이네. 대박이다, 꿀장지에 손 놓고 진짜. 꿀 출장비 빨았네. 왜 예. 그만두신 거죠 거기? 예. 왜 그런 거예요? 아, 이렇게 변호사 좋은 하려고 그만뒀대잖아. 변호사 하려고. 장난 아닌데? 예, 변호사에서 티코 뽑으려고 제가 예.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인간적으로 티코에서 연식이 나오잖아. 지금 스파크도 아니고 티코가 그러니까 뭐야? 뇌간자가 낫다니까. 예, 어쨌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제 홍콩에서 볼 수 있는 게 어차피 이제 저희가 침사추이 쪽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은 뭐 저희 이제 레이저 쇼나 이런 거를 다 보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루프탑 바 같은 데를 좀 찾아가지고 가서 이제 술을 좀 마시고 약간 요런 거를 이제 할 정도의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출장 다니면 아무래도 그렇죠. 여유가 온전하게 여행에 네. 대해서 시간을 쓰는 게 아니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죠. 좀 네. 근데 그거 자체가 진짜 홍콩 여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긴 워낙에 화려하고 네. 도시를 즐기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네. 출장 가서 이제 일과가 끝나고 나서 저녁 시간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여행 와서랑 비슷한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어차피 홍콩, 마카오 쪽에 어차피 여행의 포인트는 도시의 화려함을 좀 느끼는 게 주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출장 다니면서 좀 그 경험을 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좀 음식들을 제가 이제 중국 음식들을 워낙 잘 먹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중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는 뭐 애벌레 꼬치구이 예, 그리고 오리혀 이런 것들을 주로 안주로 먹고 안 드셔보셨어요? 리리님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내가 우리 봤을 때는 막상 갖다 주면 잘 먹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뭘 이러고 있어. 우리 혀는 예, 제가 닭발을 못 어. 먹거든요. 네. 아. 의외다. 닭발을 못 먹는 거. 그걸 다 드셨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즐겨 먹기 때문에 예, 그래서 홍콩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사천 요리가 맛있기 때문에 그쵸. 사천 요리를 이제 위주로 예, 보통 이제 식사를 예,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 정리를 하면은 네. 제가 그 전에는 이제 사실상 아주 며칠 동안을 홍콩만을 여행은 한 적이 거의 없었고 네. 예, 그런 식으로 뭐 걸쳐가는 식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홍콩을 한번 여행을 제대로 좀 갔다 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홍콩을 가서 뭐 다른 거는 어차피 다 비슷한데 그 디즈니랜드, 예, 홍콩 디즈니랜드를 한번 가야 되겠다. 예, 디즈니랜드가 홍콩 디즈니랜드가 크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볼 게 좀 있다고 해서 홍콩 디즈니랜드를 방문을 했고, 근데 확실히 뭐 크지는 않고 그리고 어트랙션 자체가 막 그렇게 막 그 엄청나게 뭐 짜릿하거나 신나는 류의 그런 어트랙션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디즈니랜드 자체가 예. 애들이 주로 오는 캐릭터 위주의 테마파크 약간 테마파크라서 예. 그 놀이도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아찔한 그런 놀이기구 예.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홍콩에도 그렇고 저는 이제 미국의 LA에 있는 네네네네. 디즈니랜드 다녀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음. 어른들은 가면 네. 타고 놀고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네.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저는 파리 디즈니랜드 갔을 때 음. 제가 유치한가 봐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그거보다도 막 그 무서운 놀이기구 타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나 보네. 아니 좋아하는데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재밌었던 그거를 기억이 해도 있어요. 네. 그 약한 걸 타도 네. 아니 근데 디즈니랜드의 포인트는 뭐 디즈니 캐릭터 뭐 동심. 이런 거를 동심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쵸. 거기서 같이 그 뭔가 뭐 머리에 뭐 이런 거 모자나 아니면 머리핀 같은 거 하고서 맞아, 돌아다니면서 맞아. 사진 찍고 그 맛이지. 예. 사진 찍고. 그런 게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그냥 뭐 놀이기구가 재미있고 재미없고는 또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디즈니랜드를 가보니까 충분히 가서 일부러 가서 하루 둘러볼 만한 곳이었다라는 게 총 평이고요. 네. 특히 그 디즈니랜드에서 지금 가시면은 모아나 쇼를 합니다. 모아나. 디즈니랜드 그 디즈니 만화 중에 모아나라고. 그렇죠. 유명하죠. 예. 모아나 그 약간 원시인처럼 생긴 예, 그러니까 복장. 하와이가 하와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나온 전래 동화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은 게 모아나인데 그 모아나를 연기하는 그분이 너무 모아나 같이 생겼어. 깜짝 놀랐어. 싱크로율이 너무 좋았어. 싱크로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리고 그 모아나 쇼는 정말 그 야외에서 조그맣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아무런 도구가 없고 오로지 거의 육성에 의존해서 정말로 그 모든 연기와 그런 육성에 의한 그 발성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아 정말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모아나를 보고 가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죠. 더 감동이셨던 예, 거예요. 예. 모아나를 가시기 전에 모아나를 보고 예. 그 연기하시는 걸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겠네. 거기서 무슨 쇼를 하는지 미리 체크하고서 미리 보고 왜냐면 뭐 하나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 맞춰가지고 음. 보고 가서 쇼까지 그치. 보면 이제, 홈페이지에서 미리 이제 2배라는 거지. 기쁨이 2배라는 거니까. 모아나 근데 애 아니에요? 네, 그죠. 그 어린애가 그 그렇게 친구도 연기를 잘해? 나이가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 대단하다. 열정적 연기를 열정적 연기를 하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더 깜짝 놀란 거는 제가 거의 그 주변을 계속 이제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모아나 쇼가 거의 1시간에 하는 번 있더라고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중노동에 가깝습니다. 뭔가 이교대 아닐까요?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교대는 아니요, 아니면 계속 그 친구입니다. 아니면 모아나가 그 친구가 친구죠. 오늘만 하는 거야. 그리고 다음날 쉬어. 그럴 수도 아, 있지.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왜냐면 그 힘들어서 계속 하겠나. 어쨌든 네. 거기를 지나다니면은 계속 그 모아나 쇼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면 좀 초반에 봐야 되겠네요. 지치기 네. 전에 봐야 네, 되겠다는. 저는 이제 처음 그거를 할 때 봤는데 그때 쌩쌩했는데 그 다음에 약간 지나쳐 다니면서 보니까 약간 표정이 좀 어두워지는 게 아 보여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네 이랬겠지. 걱정스럽네요. 어? 오늘도 사람은 아, 많고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러면서. 네. 아 그렇구나. 아니 그 아까 LA 디즈니랜드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갔을 때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캐릭터가 있잖아요. 신데렐라 뭐 이렇게 백설공주. 맞아요. 정말 똑같이 뭐 백인 분장에서 그 금발에 그런 분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근데 여기 홍콩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캐릭터들이 네. 돌아다니시나요? 홍콩은 네. 토이 스토리 네. 요런 캐릭터들이 좀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기들이랑 가면 참 좋겠네. 예, 뭐 디즈니랜드는 애들이랑 가면은 참 좋은 곳이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쇼 중에서 디즈니랜드 쇼 중에서 가장
그 큰 쇼가 라이언 킹. 라이온 킹은 아예 그냥 뮤지컬로 신발을 돼 볼 수 있는 거야, 있거든요. 신발을. 네. 그러니까 뮤지컬인데 라이온 킹을 완전히 압축해 놓은 한 20분짜리인데 퀄리티가 굉장히 고퀄리티입니다. 네. 뭔가 좀 유치해 보이고 막뭐 아니 느낌이 아니고 생각보다 굉장히 그 퀄리티가 높습니다. 네. 직접 봐야 그러니까 되겠다. 유치할 것 같은데 네. 유치하지 않고 거의 진짜 정식 뮤지컬을 본 듯한 느낌의 그런 쇼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한 거죠. 네, 사자가 한 게 아니라. 네, 그죠. 네. 사람이 사자가 사자 분장을 네, 사자 분장을 해서요? 사자 분장은 사자 분장이 돼 있지 않고 사자를 거의 기계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근데 이제 그 겉에 이제 사자 탈을 씌워놓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기를 기계 간다고요? 기계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라이언 킹 쇼에서 네. 그러니까 그 네. 의인화해서 그냥 사람이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라이언 킹의 그 사자는 거기서 사람이 연기를 안 하고 그냥 계속 서 있습니다. 음. 아, 그 뒤에서 대사만 네, 나오는구나. 모형만 아. 해놓고 네. 다른 캐릭터들이 음. 사람들이 뛰어다니면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인형이라고 하셔야지 기계라고 하셔가지고 무슨 아니, 그러니까 최첨단 무슨 기계 인간도 왜냐면 아니고 그냥 인형이 터미네이터야? 아닌 게 그냥 인형이 아닌 게 움직이거든요. 나 움직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에 기계 장치가 있긴 하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네. 가서 가기 전에 미리 홈페이지에서 무슨 쇼 하는지 보고 네. 시간대도 미리 정해가지고 맞아요. 쇼까지 다 보고 와야지. 아 진짜 잘 봤다 이러는 거니까 가시기 전에 뭐 홍콩 디즈니랜드 관련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가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디즈니랜드 가면서 약간 재밌었던 거는 디즈니랜드로 들어가는 그 뭐 기차의 그 인테리어가 디즈니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미 이제 사진을 좀 찍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네. 들어가면서 막 뽐뿌고 오겠구만. 막 네. 아, 이제 왔다 말하면서 막. 예, 그러니까 디즈니랜드로 들어가는 그 기차로 이제 환승을 할 때 이미 사람들이 와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디즈니 그러니까, 세계로 왔네 들어가는 말하면서. 예,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참고로 제가 디즈니 덕후 중에 한 명인데 디즈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디즈니랜드도 좋지만 디즈니 크루즈를 한번 타보세요. 제 로망 중에 하나인데 디즈니사에서 크루즈를 운영을 그럼 해요. 어디서 운행하는 거예요? 이제 운행하는 게 되게 많아요. 미국 쪽이 일단 제일 많죠. 그래서 뭐 LA에서부터 해서 뭐 밑에 남쪽으로 멕시코 쪽으로 해서 이제 좋다. 항해하는 거, 뉴욕에서 출발해서 또 밑에 쪽 섬 쪽으로 이제 디즈니 디즈니사에서 크루즈는 가지고 있는지 있는 몰랐네. 디즈니사에서 가지고 있는 뭐 섬 이런 쪽을 이제 같이 우와, 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도 대박. 이제 제가 크루즈 출장을 다녀왔었는데 크루즈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제가 이제 크루즈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이제 크루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디즈니 크루즈를 타게 되면 이제 디즈니 모든 게 다 디즈니인 거예요. 어린이들을 위한. 그래서 가족 동반 여행으로 갈 때는 디즈니 크루즈만한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어메니티도 진짜 좋아하겠다 애들이. 어메니티가 다 디즈니고 방금 얘기하신 디즈니 쇼가 매일 있는 거고 모든 게 디즈니 천지인 그러니까 거지. 완전 디즈니 어. 우리 어렸을 때 그 그치. 디즈니 만화세상 같은 방 그런 거 안에도 들어간 다 거네. 디즈니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릴님 근데 엄청 비쌀 것 같은데요. 아니 생각보다는 안 비쌌어요. 그래서 일찍 예약하면 크루즈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부터 보통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가족 여행을 잡을 때 뭐 2년 후에 우리가 아무 일이 없다면 미리 계획을 한다면 좀 싸요. 그리고 그런 것도 뭐 나중에 크루즈 편을 제가 한번 할지 모르겠지만 2년 전부터 해야죠. 가능하면 1년 2년 전부터 가족 계획을 미리 이제 세우고 예약을 해놓고서 아니 뭐 이런 거죠. 네. 뭐 우리 아이의 7살 예. 되는 뭐 크리스마스 기념, 네. 기념은 뭐 이제 가족 우리 여행으로 딸 뭐 8살 생일 그치. 뭐 그런 이런 기념으로 해서 이제 가족 여행을 미리 세울 수 있다면 그런 건 한 1년 전쯤에 예약해서 네. 디즈니 좋아하는 어린이들이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 지금 나이에도 전 디즈니 크루즈를 타는 게 제 로망 중에 하나예요. 좋다. 우리 딸내미 태우면 정말 좋아하겠네. 그니까. 빨리 예약해야 2년 후에 가실 수가 있어요. 그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네요 이게. 그러네. 시간까지도 기다림이 그러니까. 필요한 거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네. 한번 디즈니 찾아봐야겠네요. 크루즈 네, 한번 찾아보시고. 예. 어쨌든 홍콩 디즈니랜드는 충분히 가서 하루 놀만하다는 게 그 제 생각이고 네. 그리고 저는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제가 애초에 그 디즈니랜드 입장권을 살 때 바우처를 샀는데 거기에 이제 그 점심 식사권하고 음료수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해가지고 좀 할인 받아가지고 샀거든요. 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그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피자 모양이 이제 미키로 모양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되게 귀엽다 이러고서 근데 약간 맛없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모양이 예쁘니까 사가지고 먹었는데 맛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네, 저도 지금 나쁘고, 말한 네. 디즈니 피자는 저희 방랑여행 인스타그램 네. 들어가시면 그 피자 사진을 보실 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좀 맛없게 생겼어. 네, 그러니까 진짜 맛없게 그냥 생겼는데. 냉동 피자 맛이었던 걸 저는 네, 근데 젓갈에서 먹었어요. 생각보다 먹을만 하더라고요. 음. 네. 근데 기분이 좋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럴 라이온 수 킹도 있지. 보고 모아늘도 그럴 보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냥 뭐 본인이 배고파서. 놀러 갔으니까 얼마나 좋아. 배도 고프고. 배가 고파서 네. 맛있었을 수. 그리고 제가 간 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사람이 너무 없었어요. 오. 그래서 거의 그냥 완전 좋았네. 재밌었겠다. 뭐 줄 서고 이런 거 자체가 없었고 그냥 그래요. 들어가는 대로 바로 다 그 놀이기구 같은 거 탈 수가 있었고 쇼 같은 것도 그냥 바로바로 그냥 다 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 그러니까 개장할 때 제가 들어갔는데 그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빨리 다 일정을 끝내가지고 예 일찍 나와가지고 좀 휴식을 취할 수 있었죠. 그래서 뭐 그게 제가 우연히 사람이 없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월요일에 사람이 없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운이 좋았다고 하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디즈니랜드. 그냥 네. 뭐 우리 루크 씨는 홍콩 네. 3번이나 갔다 왔는데 네. 그 뭐 주로 가면 뭐 했어요? 3번 가서 쇼핑했어요? 전 사실 이제 홍콩이 뜻깊은 게 음.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정말 뭘 모르고 여행을 따라다녔었던 음. 거에서 이제 벗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아. 제 친구와 이제 계획을 그 짜서 예. 이제 자유여행을 가기 시작했고. 네네. 맨날 우리 항상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도 알겠지만 우리 루크 씨가 여행은 좀 다녔는데 항상 패키지 다녀가지고 굉장히 의기소침해서 수줍어했는데 그렇죠. 오늘이야말로 당당하게 좀 대본 준비해갖고 온 거 봐. 당당하게 하려고 지금 그렇죠. 당당하게 해보겠습니다. 한번 썰을 좀 풀어봐 주세요. 예, 그래서 최초로 이제 자유여행을 계획해서 갔던 곳이 홍콩이라서 예, 제가 좀 많이 뜻깊은 곳이긴 한데 근데 이제 홍콩 하면은 딱 저희가 가고 싶다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그 홍콩 섬과 피크트램. 그 구룡반도의 그 음. 야경 음. 그 모습 딱 그려지는 사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그것만 봐도 뽕을 뽑겠다 해서 가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뭐 소거리도 많이 걸으러 다니고 예, 뭐 미드레벨 미드레벨. 예, 그런 곳도 다 다니고 다 다녀봤는데 그런 곳들은 이제 다들 아시니까 저는 그거 말고 나중에 부모님하고 같이 갔었던 곳을 한번 추천드려보려고 해요. 혹시 스탠리 베이라고 아시나요? 스탠리 마켓 있는데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예. 홍콩선 남단에 네네네네. 리펄스 베이 지나가지고 예, 스탠리 맞습니다. 마켓 가면 예, 거기가 리펄스- 되게 좋잖아요. 리펄스 베이도 있고 스탠리 베이라는 음. 곳도 있는데 리펄스 베이 같은 경우에는 그 릴리님이 좋아하시는 부촌 예, 음. 정말 잘 사는 분들의 주택들이 즐비한 그러니까요. 약간 뭐 비벌리 힐즈 같은 곳이라면 저택 같은 게 되게 많죠. 예, 되게 많고 근데 스탠리 베이 같은 경우는 가보시면 뭔가 그 딱 뭐 마이애미의 해변에서 거니는 약간 그런 느낌. 마이애미 해변 가봤어요? 전 가봤죠. 오, 네. 에이. 근거가 가보고 싶어. 있는. 나중에 마이애미 한번 얘기 들어봐야겠구나. 근데 이제 홍콩에서도 그걸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뭐 화려한 그런 복잡한 그런 시내에서 벗어나서 스탠리 베이를 가시면 정말 노천 카페랄지 뭐 스파게티를 먹는 그런 유럽의 식당들, 해변가에 있는 식당들이 즐비해 있는 곳이 바로 스탠리 베이고 또 뭔가 왜 서양의 느낌을 받았냐면 거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현지인보다는 서양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동양인 분들보다는 그래서 거기에서 스파게티를 하나 드시면서 바다를 바라보시는 것도 되게 좋다. 그러니까 거기가 되게 운치가 있어요. 아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스탠리 베이는 안 가봤는데 네. 개인 쪽, 그러니까 그쪽 홍콩 그 스탠리 마켓은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네. 가다 보면 뭐 리펄스 베이 지나가지고 스탠리 마켓까지 가는데 그 스탠리 베이는 뭐 어딘지 몰라서 가보지 못했는데 그쪽이 그 버스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풍경 되게 이쁘고 되게 호젓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은 좋은 집들도 막 주변에 막 보이고. 네, 근데 일부러 막 찾아가야 되니까 좀 불편해서 그렇지. 네, 네, 네. 그래서 보면 그 스탠리 마켓에서 이쪽으로 좀 올라오다 보면 쇼핑몰 같은 거 있고 네, 그쪽만 걸어가도 되게 네. 좀 호젓하진 않지만 사람들은 많지만 그쪽 되게 재밌잖아요. 네, 네, 네. 식당도 되게 맛있고 뭐 네. 밖에 펍 같은 것도 많아서 예. 나와서 맥주 먹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쪽 되게 홍콩스럽지 않게 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홍콩보다는 좀 널찍하고 네.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아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다닐 수 있는 곳이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해요.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홍콩을 이제 두 번째 갔을 때만 해도 음. 아 홍콩은
이게 전부인가 보다 해서 이제 더 이상 뭐 갈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세 번째 갈 때 여기를 갔을 때 뭔가 휴양지를 안 갔던 후회를 뭐 없애버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스탠리 베이가 아닐까. 그래서 말씀하셨던 스탠리 마켓도 바로 옆에 있는데 그 빌딩이 좀 세련된 그런 새로 건축된 빌딩도 있지만 그 옆에 보면 재래시장, 스탠리 마켓이 있어서 거기서 뭐 홍콩의 전통 장난감이랄지 뭐 옷이랄지 이런 것들 막 싸게 흥정해서. 저도 거기서 우리 네. 조카 네. 그 중국 전통 옷 같은 거 하나 사다 줬어요. 잘하셨어요. 네,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애가 없을 때라서 네. 갔더니 이제 조카 옷 하나 사줘야겠다. 네. 그래서 사주고 그랬었는데 네. 거기 뭐 이색적인 게 많으니까 뭐 꼭 흥정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 갖지 마시고 그냥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뭐 적당히 흥정해서 사고 그래야지. 아 이거 바가지 당하면 어떡해 막 이런 생각하면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적당히 흥정하셨나요? 우리가 깎아봤자 걔네들 어차피 이문 남긴 상태에서 우리한테 파는 거니까 뭐 그렇죠.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깎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어차피 그리고 중고가 안 되면 제대로 못 갔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냥 뭐 좀 약간 속는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예. 내가 여기서 거의 내가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저 사람들이 이겨서 이문을 남기겠다. 이런 접근을 하게 되면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거기 말고도 이제 뭐 몽콕에 있는 레이디스 마켓도 그렇고 네네네. 거기 보면 왜 재래시장 나이트 마켓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데서 이렇게 흥정해서 내가 엄청 싸게 사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따 버리고 가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뭐 스탠리 베이에 가보시면 이제 그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뭔가 특색 있게 봤던 거는 현지 분들이 한켠에서 뭔가 약간 부산의 분위기도 약간 느껴졌어요. 그 한켠에 약간 우리나라 난지 캠핑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고기 구워 먹으라고 막 공간을 만드는데 거기 바다 한켠에다 그렇게 돌로 공간을 막 그 테이블까지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분들이 동호회 분들이신지 친구분들끼리 3, 4 모여가지고 그릴에다가 막 그 생선도 구워 먹고 고기도 구워 재밌겠다. 먹고 되게 막 재밌게 막 이야기꽃을 피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티피컬한 홍콩 이미지는 네. 야경 쇼핑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모여서 뭐 야영이나 네. 뭐 바베큐나 이런 거 하는 건 그러니까 홍콩 우리가 생각하는 홍콩의 모습은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도리어 그렇게 이색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인들은 이렇게 여가를 즐기는구나를 그러니까. 느낄 수 그러게. 있었고 네. 근데 또 한켠 멀리서는 그 스파게티를 먹는 서양인들이 또 이렇게 즐기고 있고 그러니까. 각 자기의 문화에서 근데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점이 그렇게 3, 4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뭐 술도 많이 먹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고스톱 같은 걸 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좀 재미없게 이야기만 그냥 서로 하시고 왜냐면은 저희는 고스톱을 쳐야 되지만 그 네. 사람들 마카오 내려가면 됩니다. 마카오 가서 네. 야 술 좀 마셨으니까 이제 마카오 가서 좀 갈까 봐. 땡기자. 그런가요? 네, 그럼 되죠. 근데 또 그 분위기에서 고기까지 있는데 한 끝을 안 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고기에서- 마작이라도 해야 될 텐데. 보통 고스톱을 가면은 치나요? 고기 구워 먹고 고스톱 쳐요? 아니 뭐 이제 소화시키면서 하지 않나요? 아 진짜요? 저만 한 거. 나는 저만 한 번도 쓰레기인가요? 쳐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서 네. 아니 문화 술 충격이네. 먹으러 갔으면 술을 먹어야지 고스톱을 쳐. 술 먹을 시간도 없는데. 중국 사람들은 오히려 마작을 하겠죠. 네. 마작을 하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예. 마작이 진짜 한번 빠져들면 헤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마작. 제가 또 한때 마작 좀 했는데. 예. 이 방랑 이변의 마작 스토리는 나중에 듣고요. 예. 이거는 뭐 홍콩 편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네. 중국 편 하게 되면 네. 이제 들려주세요. 마작과 중국 또 마작과 일본은 또 연관이 네. 되어 있으니까 네. 그때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네네네. 그러면 그 뭐야 스탠리베이 말고 네. 또 주로 이제 가서 마음에 들었다는 이런 네, 그래서 거기서 공간이나. 또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그 7인 스토어이랑 난린 가든이라는 곳이 있어요. 수도원. 네네네. 그러니까 절인데 뭔가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하철 타고 가시면 한 1시간 안 걸리는 다 홍콩 거리에. 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힐링 여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콩에서 그 복잡함을 즐기는 것보다는 뭔가 한 발짝 떨어져서. 왜냐면 네. 지금 루크 씨는 네. 3번을 갔기 때문에 네. 오면은 막 누구나 보는 그런 관광지나 막 쇼핑 막 하고 다니다가 이제는 좀 여러 번 가니까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볼 수 있는 게 된 거니까. 급이 올라간 그치. 거죠. 네. 업그레이드 됐어. 업그레이드.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리는 난린 가든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만을 위해서 홍콩 정부에서 이제
가든을 만들었는데 아. 아까 중국식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처럼 아예 그냥 당나라 예전 그거 정원을 그대로 고증해가지고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여행 많이 하시는 뭐 방랑 이병 같은 경우에는 가보시면 뭐야 또 중국에서 봤던 거네 약간 그런 분위기의 네. 정원이 있는데 독특한 점은 거기에 이제 식당이 하나 있는데 인공 폭포지만 그 폭포 안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는 거를 보면서 이제 안에서 이제 밥을 먹는. 그래서 뭔가 좀 독특한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고 좀 느긋하게 사진도 찍으면서 산책도 하면서 그렇게 다니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쉬러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네요. 네, 그렇죠. 쉬러 갈 수 있는 공간인데 저희가 좀 약간 민망했던 게 사진을 막 제가 셀카봉을 네. 들고 다니면서 많이 찍으시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이 갔더니 이제 거기에 스태프분들이 이거 셀카봉을 길게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이제 안 된다. 공원에서는. 네. 그래서 딱 어디 손가락을 가리키시는데 네. 거기서도 셀카봉 금지라는 표지판까지 있더라고요. 그 제가 얼마 전에 디즈니랜드 갔을 때도 셀카봉 금지입니다. 아, 거기도 네.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정확히 뭐 그런 사실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셀카봉으로 인해서 뭐 이런 사건 사고가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나 아예 보다. 그냥 셀카봉을 뭐 걸리거나 부딪히거나 네. 그랬겠네요. 걸리거나 부딪히거나 다치고 막 이런 일이 많으니까. 네. 예. 그래서 홍콩에서만 제가 처음 그거를 제지를 당했어서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셀카봉이 이제 좀 네. 뭐 민폐가 될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막 뭐 일본 분들, 중국 분들, 뭐 서양 분들까지 워낙 많이 갖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국제적인 에티켓을 네.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너무 다 그냥 막 들고 막 찍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좀 약간 안 찍어야 될 때는 좀 참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막 너도 나도 다 꺼내서 찍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근데 이제 거기 가든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옆에 아까 7인 수도원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딱 가면은 절인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일본의 무슨 신사 같은 그런 느낌. 왜냐하면 지붕 빼고는 전체가 정말 짙은 갈색의 목조 건물. 그러니까 다 컬러가 똑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색이 막 알록달록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색이 단조롭게 한 가지 컬러로만 지붕 빼고는 돼 있고 또 지붕 위에 그 금으로 뿔같이 이렇게 솟아나 있는 부분이 또 이제 포인트가 되어 있고. 근데 그래서 이거는 일본에서 어떤 영향을 줘서 만들었겠구나. 그래서 또 역사를 알지 못하는 제가 판단을 했지만 워낙 뭐 홍콩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 중국, 뭐 자기 본토 막 정말 아시아적인 것들이 다 섞여 있는 데라서. 그렇죠. 네, 거기다가 원래 이제 홍콩이 영국령이었을 때 네. 일본이랑 사이가 가까웠죠. 네. 오히려 중국이 적이었고. 네. 네, 그래서 일본 문화가 워낙 많이 침투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아직 네. 정답을 말씀 안 드렸을 네.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민망하실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는 당나라의 네. 양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만든 겁니다. 그게 일본 형식이에요, 당나라. 네, 그랬다고 예.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방랑 이변님처럼 저희 네. 부모님한테 이건 일본 양식이야 이러면서 알고 왜냐하면 봤더니 당나라였어. 분재 같은 게,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게 심어져 있는 다리 네. 그런 거와는 달리 분재가 또 많이 있었고 주변에 아. 또 연못에 연꽃이 많이 떼어져 있었고 뭐 도자기들도 많이 곳곳에 있고 그게 좀 정갈하고 좀 침착한 느낌의 그런 신사 느낌의 그런 절이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장구경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자주 가셔서 명상을 많이 즐기시고 자주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느낌을 정말로 저도 느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조용하면서도 침착하고 그런 분위기지만 뭔가 내 진지하게 인생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을 주는 곳. 네. 그러니까요. 장구경 씨 참 비운의 스타인데. 네. 예. 무슨 말씀하시는 팬이신가요? 거죠? 네, 그죠. 저는 워낙 홍콩 영화를 많이 보면서 어. 자라서. 네네네. 예. 그 최근에 주윤발 씨가 또 사회에 그 환원한다고 전 재산. 그래서 저도 앞으로 좀 재산이 한 8천억 정도 되면 환원을 하려고. 저한테 환원하세요. 예, 아니 생각하고 저희한테 좀 있습니다. 조금씩 환원 좀 해주세요. 8천억에 도달하면 제가 환원. 당신 조카한테 환원하세요. 정말. 8천억이 안 되면 환원하지 네, 않으시나요? 조건부기 때문에 8천억에 더 도달하면은 제가 통 크게 얼마 전에 주윤발- 미국에서 했던 그 로또나 네. 1조짜리나 당첨되지 않으면 모를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네네네. 그렇죠. 저 이제 장구경 씨, 그러면 혹시 만다린 호텔은 가보셨나요? 오리엔탈 호텔? 거기서 장구경 씨. 아마 장구경이 어디서 네. 죽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네. 장국영 씨가 네. 돌아가실 때 제가 외국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때 회사를 그만둔 이유시니까. 장국영 씨가 자살한 호텔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이잖아요. 네. 좋은 호텔이죠. 홍콩, 네. 홍콩에는 만다린 호텔 두 개가 있어요. 랜드마크 만다린이 있고 네. 만다린 오리엔탈이 있는데 이거 다른 호텔이니까 가시기 전에 잘 알아보고 가셔야 돼요. 네. 장국영 씨가 자살한 돌아가신 호텔은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예,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은 워낙 비싼 체인이라 가지고 예, 아직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접근했어요. 만다린 오리엔탈 잤어요? 지금 숙박을?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숙박을? 그래서 커피 한 잔? 그렇게 이렇게 그 장국영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네. 7인 수도원에서 생각에 잠기고 나서 네. 이제 거기가 또 유명한 게 숙박도 숙박이지만 네. 애프터눈 티가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맞아. 숙박을 하지 않고서도 가서 이제 애프터눈 티를 시키시면 아 네. 만다린 오리엔탈에서 애프터눈 티를 음. 마셨다. 그렇죠. 아하. 먹었다. 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좋았던 게 느낌이 그게 1960년에 지어진 네. 되게 오래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낡았다라는 느낌보다 되게 클래식하고 좀 격조 있는 곳이다라는 네.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도 그렇지만 거기에 일하시는 스태프분들 같은 경우도 되게 뭐 포멀하게 정장을 입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딱딱하지 않은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예전부터 뭔가 귀족을 이렇게 받드는 그래서 서비스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서비스를 주셔서 제가 그때 나시를 입고 갔었는데 네. 참 내가 못할 짓을 하고 네. 왔다. 역시 무식하면 로비에 들어가는 아이고. 순간부터 약간 위축됐을 아이고. 거야. 정말 너무- 낯이 두꺼우시네요. 나시를. 저 그런 분이 몰랐죠. 이거 장국영도 그 나중에 좋은 알았어. 호텔에 우리나라에 왜 저기 우리나라 반얀트리랑 막 신라 들어가는데 막 나시 입고 쪼리 입고 그치. 들어가면은 나 물론 뭐 쳐다보지. 장국영 씨나 네. 주윤발 씨 정도면 나시에 쪼리 신고 들어가도 다 사람들이 예, 그렇죠. 환호하겠지만 그런데다 네. 셀카봉까지 들고 다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네. 욕은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당연히 성심성의껏 고객인데. 서빙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거기 애프터투는 티를 만약에 드시러 가시면 스콘이 정말로 맛있습니다. 제가 디저트를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먹었던 스콘 중에 가장 베스트로 뽑는 것이 바로 만다린 오리엔탈의 스콘이고 그 스콘을 거기서 로즈 잼이라고 거기서만 먹을 수 있는 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발라서 드시면 또 그 클래식한 분위기를 즐기면서 제가 마치 무슨 영국의 무슨 귀족 뭐 그런 게 된 듯한 나시 입은 귀족 약간 그런 느낌을 듯한 정말 즐기실 수 있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네. 아주 잘 다녀오셨군요. 이렇게 하시면 뭔가 좀 남들과 다르게 힐링 생각하는 홍콩. 그러니까 홍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다양한 목적으로 가는데 네. 왜 이제 예전에 홍콩 영화 굉장히 유명할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 발자취 따라서 뭐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왜 그 배틀 트립 같은 거 경우에도 네네. 뭐 주윤발이나 이렇게 그 영화 관련된 거를 쫓아가는 그 그러니까 촬영했던 곳 가서 다시 찍거나 이제 이런 컨셉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테마 정해서 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 번 방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주로 다녔던 관광지 관련해서는 얘기를 많이 안 하게 되네요. 그런 거는 사실 처음 가시는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뭐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뭐 미드 레벨 아까 얘기했던 미드 레벨부터 시작해서 소호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홍콩섬 쪽에는 다 그렇게 랑카이펑부터 시작해서 쭉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쪽은 뭐 처음 가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웅이님은 좀 어디 쪽으로? 저는 이제 돌아가시나요? 릴리 씨까지 들어보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 제가 그래요? 얘기가 좀 길어질 마지막을 것 같아서. 대미를 오. 장식하시나요? 기대감만 더 왜냐면 높아지는데. 홍콩은 담당자였으니까. 저한테 굉장히 좀 제 인생을 바꿔준 곳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얘기해요. 기대할게요.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홍콩 갔다 와서 인생 바뀌었다는 사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인생이 바뀌었죠. 얘기 네. 들어보면 아마 알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안고 릴리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죠. 저 같은 경우는 홍콩을 2번 갔는데 2번 다를 스탑오버 여행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홍콩에 대한 기억이 뭐 엄청 제가 찾아서 뭐 이렇게 여행을 물론 하긴 했지만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홍콩에 대한 에피소드가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홍콩 처음으로 갔던 게 제가 이제 호주에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마치고 한국 들어오던 그때에 이제 다시 제가 캐세이 퍼시픽을 타고 갔기 때문에 이제 홍콩 경유했구나. 네, 홍콩 경유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3박 4일로 스탑오버를 잡고 이제 여행을 했죠. 그리고
호주에서 만났던 그때 홍콩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예약하려던 이제 숙소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귀국해야 됐고 돈도 없었고 해서 이제 숙소를 유스 호스텔을 잡아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친구의 도움으로 유스 호스텔을 이제 숙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 기억에 홍콩은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그렇게 즐기는 홍콩을 다 즐기지 못했어요. 스탑오버를 해서 그런 식으로 가면 저도 홍콩 처음 갔을 때 그랬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돈도 없고. 돈이 일단 없었고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 숙소가 너무 구리고 너무 구려. 멀어. 그러니까 그래서 홍콩은 숙소가 좋은 곳은 너무 비싸고. 엄청 비싼 지역인데 네. 거기서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거의 뭐 이게 한도 끝도 없는 지역이고 호스텔이 그렇죠. 아니야. 네. 호스텔이 제가 갔던 데가 이제 네. 공식 YHA였어요. 거기가 이제 YH 건데도 YHA가 산장 같은 위에 있어. 그래서 거기 숙소에서 시내 그 지하철역까지 운행하는 셔틀이 있었어요. 그래서 YH에서 오는 그 셔틀 시간에 맞춰서 갈 수밖에 진짜 없는 멀었나 거야. 보다. 그러니까 너무 먼 거야. 그래서 시내를 한번 가면 나올 수 없어. 내가 원하는 때 숙소에서 뭐 이렇게 짐을 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렇게 재충전하고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느긋하게 가서 밤에 오는데 숙소가 시골이고 산장 쪽에 그럼 뭐 이렇게 위에 있으니까 야경이고 뭐고 숙소에서 보면 돼요. 그래서 제 기억에 홍콩의 야경은 숙소에서 칠레 친구 뭐 이렇게 그때 중남미에서 온 그 몇 명 남자애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제 또래 그 친구들이랑 이제 맥주를 먹으면서 이제 홍콩을 보는데 그 당시에 홍콩은 그거였어요. 맛있는 것도 뭐 물론 친구가 있어서 현지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으러는 몇 번은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슈퍼에서 산 라면을 숙소에서 끓여 먹고 밤에 맥주를 먹고 그냥 그 맛이 정말 20대만 느낄 수 있었던 그 스탑오버 여행으로의 홍콩에 대한 추억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마카오도 못 갔고 뭐 3박 4일 있으면서 그 당시는 이제 홍콩을 어쨌든 친구랑 같이 그냥 몇 개 맛집 가고 저 같은 경우는 호주를 이제 거쳐서 온 거였기 때문에 뭐 쇼핑도 할 게 없었고 왜냐면 호주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봤던 브랜드들이 그 당시에는 다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케아도 그냥 호주에선 자주 갔던 이케아여서 홍콩에서는 그냥 한번 가볼까? 뭐 이케아 한번 가보고 뭐 그때 제가 좋아했던 브랜드들은 이미 제가 호주에서 다 경험하고 왔었기 때문에 새로울 게 홍콩이 없었구나. 재미가 없었어요 쇼핑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 공항 근처에 아울렛 거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 선물 사려고 한번 가서 뭐 폴로 같은 데서 이제 옷 사고. 네, 시티게이트 그쵸. 아울렛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괜찮았어요. 네. 제가 그러고 나서 한 2, 3년 뒤에 다시 또 유럽으로 이제 출장을 가게 됐을 때 네. 그때 또 스탑오버로 또 가게 됩니다. 제가 캐세이 퍼시픽 굉장히 많이 탔어요. 한 네. 4번 정도 탔는데 스탑오버를 2번을 했죠. 근데 그때도 또 시간이 돼서 그때는 제가 2번을 거기 절 맞나요? 공항 근처에 큰 불상 있는 대불 예, 예. 대불 있는 쪽을 2번 갔고 케이블카 타고 그런 거기가 식으로. 옹핑일 거예요. 옹핑. 거기를 2번 갔고 그 근처에 있는 데서 딤섬을 먹었고 근데 그러니까 시내까지는 안 나왔고. 시내까지 못 가고 두 번째는 시간이 시간이 좀 없으니까. 짧아서 공항에서 바로 인포에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냥 버스를 타고 그 근처로 가서 대불 앞에 갔다가 밥 먹고 왔던 기억밖에 없는 홍콩이라서 사실 저는 최근에는 홍콩을 다시 가보고 싶어요. 홍마를 심까지 해서 한 2주 정도는 가보고 싶은 생각이 왜냐면 이게 사람이 홍콩이 최종 목적지면 있어요. 그 최종 데스티네이션이면은 내가 거길 가는 거니까 준비를 하는데 지금 릴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경유니까 네. 그냥 덤이다 가볍게 들리는 거니까 준비를 많이 안 한다. 기대치도 낮고. 기대치도 없었고 가고 싶은데도 음. 이미 없는 상태였어요. 왜냐면 1년의 여행을 끝나고 홍콩을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약간 지쳤지. 지친 게 홍콩에서는 그렇게 뭐 쇼핑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랬고 두 번째 마찬가지로 그때도 유럽을 2주 동안 보름 동안 여행하고 귀국하는 여정이라서 그때도 흥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홍콩이 좀 아까운 저한테는 아쉬웠던 맞아요. 지역이에요. 그 홍콩을 그렇게 진짜 경유해서 그러니까 워낙 CX 캐세이 퍼시픽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경유해서 홍콩을 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홍콩은 그러니까
최종 데스티네이션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게 뭐냐면 허니문 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발리를 가. 발리를 CX 타고 가는 거야. 그러면 홍콩은 무조건 경유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잠깐 홍콩에 1박, 발리 3박 이런 식으로 갔다 오니까 홍콩을 그렇게까지 길게 못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허니문 그렇게 갔다 오신 분이 있는데 홍콩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어. 어디서 잤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렇구나. 근데 스탑오버 여행은 괜찮아요. 뭐 좋아요. 네. 제 기준엔 저도 스탑오버 여행을 좀 즐겨 하는 편인데 네. 개인적으로는 스탑오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도 그렇고 네. 뭐 제가 예전에 경비도 그 홍콩 상품을 만들고 홍콩 상품을 팔 때 어떤 걸 주로 많이 팔았냐면 홍방싱, 홍방, 괜찮죠. 푸방홍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홍방싱 홍콩 방콕 싱가포르야. 어. 그러니까 CX를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CX는 홍콩 비행기니까 무조건 홍콩을 한 번은 경유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가 방콕이야. 네. 그러면 경유를 하죠. 경유 홍콩을 경유해서 방콕을 가는 거지. 어. 올 때 하든 갈 때 하든 한 번씩 하는 거고 이제 홍방싱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싱가포르까지 추가해서 CX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홍방싱. 그러니까 약간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홍방싱 가는 거고 가장 길게 갈 수 있는 게 푸방홍마인데 푸방홍마 이거는 타이항공 타는 거거든요. 네. 최종 목적지가 푸켓이야. 그러면 갈 때 방콕을. 그 방콕을 들어가는 비행기가 그러니까 푸켓은 타이항공이 우리나라에서 직항이 없어요. 타이항공이. 네. 그러니까 방콕을 무조건 한번 경유해야 되는데 이 방콕으로 들어가는 다이렉트 편 중에 홍콩을 경유해서 가는 비행편이 있어. 그걸 타는 거지. 그러니까 갈 때 홍콩 경유해서 방콕 들어가서 푸켓을 보고 나오거나 아니면 푸켓부터 들어와서 나올 때 방콕, 홍콩. 그 홍콩에 나와서 마카오까지 보고 나오는. 이거를 예전에 배낭여행 상품 같은 거 팔 때 많이 팔았는데 이러면 한 사실 시간만 있으면 이 푸방홍마 같은 거 한 달도 갈 수 있어요. 그치. 유효기간 안에서만. 그치. 유효기간이 만약에 이 티켓이 가고 한 싶어. 달짜리면은 맨날 만들어서 팔았는데 내가 이걸 맨날 가야 되는데 우선 그 루트를 못 갔어. 그러네. 근데 이제 그렇게 경유해서 가면 홍콩이 굉장히 좋아요. 네. 돈도 조금 들고. 푸방홍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서 광둥어 그 공부 한 6개월 하고 네. 네, 방콕에서 태국어 한 6개월 공부하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의 그 수준. 그러니까 유효기간은 그러네. 유효기간에 진짜. 한 유효기간이 1년짜리 하면 1년짜리 끊으면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아쉬우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푸방홍마 괜찮은 것 같아요. 학생 때 뭐 예를 들어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거나 이러면 배낭여행 갈 때 푸방홍마 갔다 오면은 좋잖아요. 네네네. 푸방홍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항공 타는 게 푸방홍마라서 그렇지 방콕에서 뭐 방콕 근처에 있는 거 막 기차로 막 돌아다니다가 방콕에서 다시 아웃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다니면 좋고 홍방싱도 좋고 뭐 저렇게 비슷한 스탑오버 개념으로 이제 에어아시아에서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인가 낸 그 패스가 있어요. 아시아 패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에어아시아의 직항편으로 가서 에어아시아를 타고 이제 아시아를 도는 그런 티켓이 에어아시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들어가니까 그 루트를 이렇게 도는 걸 아예 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유하는 여행도 좋고 스탑오버도 좋고 그런 걸 잘만 활용하면 사실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간단하게 푸방홍마, 홍방싱 이렇게 설명했는데 홍세도 돼. 홍세. 세부? 홍콩 세부. 왜냐면 CX가 들어가는 데가 되게 많아가지고 다 갈 수 있어. 다 갈 수 있어. 솔직히. 네, 그런 거는 아. 사실 그런 루트는 연구하면은 엄청 거의 많아요. 무한대로 만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홍콩 세부 구간이 좌석이 잘 안 나와서 여행사에서도 잘 이렇게 만들어 팔진 않는데 왜냐면 이제 세부만은 보통은 그 단독으로 많이 가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경유 여행 관련해서 하면 좋아요. 네네. 그거 되게 좋고 하마도 있습니다. 하마. 하만 뭐예요? 어디죠? 하노이 마카오. 에어 마카오? 마카오를 타면은 음. 예, 마카오를 찍고 또 하노이 가는 그런 목적지가? 예. 그러니까 하마나 NX죠. NX 타면은 네. 갈 수 있어서. 네. 그러니까 경유편은 사실 머리를 좀 쓰면서 찾아보면 되게 그러니까 맞아요. 문제는 시간이야. 시간이 지- 많으면 그러니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 시간이 없으니까 그 경유형을 못 할 뿐이야. 그렇죠. 예. 저도 들어올 때 유럽에서 들어올 때 홍콩 경유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유를 할 수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좋지. 예, 그죠. 근데 이제 저도 문제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요번에 이제 다음 달에 캄보디아 가야 되는데 캄보디아 갈 때 방콕 찍고서 캄보디아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쵸. 시간이 없으니까 방콕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항 라운지나 가려고. 예.
그러시죠. 예. 거기서 한식을 드시죠. 예, 공항 라운지에서. 저 같은 경우도 타이 항공을 타고 미얀마를 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양곤을 어쨌든 음. 목적지로 두고 그렇게 했을 때 방콕을 스탑오버로 양곤 직항이 하나밖에 없어서 대한항공밖에 음. 없어서 제가 가고 싶은 루트를 아시아를 이렇게 돌 할 수가 때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타이를 타고 이제 다른 데를 라오스랑 이런 걸 찍으려고 방콕을 어쨌든 그렇게 스탑오버로 해놓고 여행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경유할 수 있는 걸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캐세 퍼시픽이랑 타이항공 두 개니까 제일 좋아요. 네. 운항 편수도 많고 들어가는 지역도 많고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두 개 항공사 경유를 해서 들어가는 걸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 거의 한 예. 일주일 열흘 정도 그 일정이시면 사실 네. 잘 하신 거기랑 추가해서 베트남 항공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베트남 항공 최고. 베트남 베트남 항공이 항공이 또 또 호주 이런 예. 쪽 들어가는 것도 많이 타잖아요. 베트남 유럽도 항공이 괜찮아요. 그리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쪽도 다 갑니다. 베트남. 맞아요. 좋아요, 좋아요. 예. 저도 많이 탔는데 예. 좋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딜 가든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음. 사실 직항 타는 것보다 시간 여유 있으면 경유 네. 편 가격도 더 괜찮지 않나요? 그렇게 가격 되면?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음. 두 이거 개를 양들. 다 가는 거 치고는 괜찮죠. 그렇죠. 네.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는 시간이야. 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라고. 저 같은 시간이 많은 사람에게는 너무 좋습니다. 꿀이죠. 그럼 꿀이죠.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푸방 홍마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은 그 홍콩에 도착하잖아요. 그 마카오를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전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홍콩에서 마카오 가려면 페리 타야 되잖아요. 네. 그 홍콩 마카오 연결하는 다리가 요번 주에 새로 생겼어. 요번 주 개통을 했는데 네. 이게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로 등록이 됐는데 음. 중간 구간 해저로 뚫어가지고 해저 밑으로 가서 넘어가거든요. 그거 완공됐어요? 완공됐어요. 오. 그래서 요번 주에 그거 오픈했는데 네. 이제는 페리를 안 타도 갈 수 있어요. 예전에 페리 3시간 걸렸으면 이걸로 가면은 한 4, 5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냥 바다를 가로질러 가버리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도착해서 이거 타고 가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홍콩이랑 마카오를 같이 갈 거면 무조건 홍콩 공항 도착해서 마카오부터 가셔라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홍콩 공항에 도착하잖아요. 챔나크 공항에 도착하면 그 공항에서 마카오 가는 페리를 타면 자기 짐이 자동으로 수루로 넘어가요. 호텔로? 아니 배편으로. 오. 내가 짐을 찾아서 배를 타는 게 아니야. 네. 그러니까 수루보딩이 되니까 대신에 이제 그 수루보딩을 하는 그 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1시간 반인가 2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 걸 탈 수 있는데 도착해서 뭐 점심 먹고 그러면 되니까 그러면 그 배를 타고 마카오로 바로 들어가면 짐 찾을 것도 없고 바로 연결되니까 마카오 도착해서 보면 훨씬 편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 거꾸로 한다. 홍콩을 들어갔어. 그럼 홍콩에 가서 내 짐 찾아서 홍콩에서 놀다가 내 짐 찾아서 다시 페리에 가서 그치. 짐을 붙여야죠. 붙여가지고 네. 다시 갔다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콩 마카오 같이 갈 거면 마카오부터 가세요. 마카오부터 가야지 편하고 그렇겠다. 홍콩으로 넘어오는 이거는 뭐 꿀팁이란 꿀팁인데 이제 그게 하나 방법이고 그 마카오부터 갔다가 오면 좋아요. 네네네. 그렇게 혹시라도 그 홍콩 마카오 같이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홍콩 공항 도착해서 마카오부터 가셔라. 그리고 왜 홍콩부터 들어가냐? 마카오는 들어가는 비행편이 하나밖에 없어요. 에어 마카오밖에 없는데 이게 뭐 사실 딜레이도 워낙 유명하고 악명이 높아가지고 그냥 마카오만 가실 거 아니면 홍콩까지 같이 갈 거면 그냥 홍콩으로 들어가는 비행편을 구매하시는 게 가격도 저렴하고 운행하는 편수도 많고 그러니까 그치. 홍콩으로 들어가시는 거를 근데 추천합니다. 대신에 이제 마카오부터 넘어가게 되면은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잘 고려를 해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왜요? 왜냐 카지노 마카오부터 얘기하는 들어가면 건데, 카지노 가서 홍콩에서 쓸 돈은 이미 다 탕진하고 탕진제. 탕진잼. 탕진 해보셨나 봐요. 예, 홍콩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페리 티켓을 미리 예, 끊어놓으세요. 노파심에서 홍콩에서 먼저 쇼핑을 하고 마카오 가서 돈 없는 상태에서 카지노를 그냥 재미로 예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또 그 카지노에 심취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도박죄에 저촉될 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공 나왔네 전공. 예. 본인 안 그러셨나 보죠. 아 저는 네. 도박을 정말 싫어합니다. 아니 근데 해외에서 카지노에서 그 갬블을 했는데 예.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외환관리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도박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지노 금액이 가면 안 되나요? 아니 카지노로 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도박죄 관련한 형법 자체가 그 상습적이지 않고 예
그냥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도로 하는 그 수준으로 하면은 물론 그 기준이 약간 그 아예 확정이 돼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예 그래서 그거를 기준을 정할 때 이제 빈도수나 도박을 한 금액 요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간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되진 않는데 자주 가거나 금액이 커지면은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근데 뭐든 과하면 문제니까 되는 예. 거니까. 아 근데 푸면 또 다 번져는 생각 나니까요. 예. 아시잖아요. 표정 너무 리얼했다. 지금. 어디서 많이 잃어보셨나요? 아니 전 잃고 안 합니다. 아, 돈 아까워서 거짓말. 정말로. 아 그런 예. 또 우려가 있네요. 마카오부터 예, 가면. 그래서 그거는 한번 고려를 좀 사실 하는데. 마카오는 홍콩에 비해서 숙박비가 저렴한 편이라 그 사실 마카오에는 좀 비싼 호텔에 묵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홍콩에 비하면. 마카오는 호텔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장난 아니죠. 왜냐면은 이게 다 전략이거든요. 라스베가스를 가든 마카오를 가든 카지노 회사들은 무조건 호텔비는 싸게 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싸게 묵으면서 그 수배 수십 배의 돈을 거기 카지노에서 쓰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잭팟 같은 게 터지면은 또 방을 줍니다. 공짜로. 오 진짜? 쓰고 가야지. 왜냐면은 얘를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잭팟이 터졌으니까 얘가 신날 때 뭐 술도 마시고 네. 또 밑에 내려가서 또 몇 판 하고 이래야지 돈이 회수가 되기 때문에 방을 공짜로 줍니다. 와. 네. 해보셨나 봐요. 아 저는 잭팟을 아직 못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왜 잭팟 되면은 제가 기부하는데 좀 더 한 발자국 더 8천만 다가갈 원.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라스베가스 가면 라스베가스의 한 4성급 괜찮은 호텔도 1박에 4-50불밖에 안 해요. 퀄리티에 비하면 진짜 싼 거죠. 4-50불이면 그쵸. 4-5만 원밖에 안 하는데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싸게 하는 게 와서 숙박비는 덤이야. 와서 쓰는 돈이 더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싸게 해서 많이 오게끔 하고 다른 걸로 돈을 버는 거죠. 음. 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마카오는 지금 마카오 본섬 있잖아요. 그 세나도 광장 있는 게 본섬이고 아래 이제 아래쪽 타이파 쪽랑 이쪽이 있는데 본섬은 지금은 사실 새로 들어가는 브랜드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호텔이 네. 그래서 뭐 그랜드 리스보아 뭐 이렇게 옛날 때 전통적으로 있던 호텔들 말고는 특별히 없고 지금은 타이파 쪽으로 해서 뭐 베네시안 마카오 있는 주변으로 네. 호텔 체인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진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체인들이 다 들어왔어. 뭐 베네시안 마카오는 워낙 유명하니까 그쪽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그 맞은편에 그 코타이 스트립 쪽으로 해가지고 뭐 새로 지어졌던 쉐라톤이나 뭐 콘라드 그리고 홀리데이인 이쪽도 있고 이거는 이제 지어진 지 좀 됐는데 그 주변으로 이제 소피텔부터 시작해서 파리지앵 호텔이라는 호텔도 생겼어요. 에펠탑이 앞에 있어. 그래서 일명 에펠타워 뷰 객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그게 또 라스베가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똑같이 그 베네시안 마카오가 센즈 그룹 건데 네. 센즈가 그 라스베가스 센즈 호텔 그 체인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랑 이제 그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베이 센즈 네. 거기도 다 센즈 그룹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이제 그 고급 신규 호텔들이 다 몰리다 보니까 요새는 그쪽으로 많이 숙박을 하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갤럭시 호텔 안에 옛날에 오크라랑 그 반얀트리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갤럭시 호텔이 유수풀이 있어가지고 네. 그쪽에 그 가족 단위 또 물놀이하러 많이 갔었는데 그렇죠. 그 주변에 그 갤럭시 마카오 단지 안에 호텔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새로 찾아보고 온 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게 JW 메리엇 그리고 리츠칼튼 브로드웨이 호텔 이렇게 해가지고 총 6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갤럭시 호텔 그 마카오 단지 안에. 네네네. 그래서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그 옆엔 또 포시즌도 있고 그러니까 네. 좋은 호텔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 그렇죠. 가면은 정말 이렇게 좋은 호텔들 구경하러 다니는 맛도 있고 뭐 로비만 들어가도 약간 느낌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번 숙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여기 좋은 호텔도 너무 많잖아. 네. 그래서 좋은 호텔에서 자고 싶은데 약간 돈이 모자란다 이럴 때는 그 베네시아 마카오 맞은편에 홀리데이인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총 3개 동이 있는데 2개 동은 쉐라톤이 쓰고 있고 1개 동은 콘라드랑 홀리데이인이 나눠서 쓰고 있는데 홀리데이인이 4성 체인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브랜드는 아니잖아. 근데 거기랑 같이 있으니까 이것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저는 거기서 스윗 객실에서 묵긴 했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러니까 고게 3개가 붙어 있고 밑에 이제 상가동 같은 거를 아케이드 연결돼 있어서. 아케이드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쵸.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좀 더 유명해진 게 옛날에 런닝맨 초기에 거기서 한번 촬영을 했거든요. 네, 거기 세 개가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구나. 거기서 예. 하기 진짜 좋은 네,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넓으니까 진짜. 넓고 어. 막 다 연결돼 있으니까 네. 다이어트하고 예. 포시즌도 연결돼 있어요. 네. 맞아요. 밑으로 다 연결돼 있어서 네. 지하 아케이드로. 그래서 그쪽 가면 좋아요. 되게 화려하고. 네. 그래서 뭐 마카오가 꼭 뭐 카지노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니지만 가면 뭐 뭐야 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러도 많이 가니까 한 1박 2박 정도 1박은 좀 아쉽고 뭐 2박 정도는 하고 올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에그타르트 먹고 슈퍼복 먹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유명한 호텔 체인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호캉스를 위해서 그냥 겸사겸사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그 마카오 갔을 때 그 하드락 호텔, 그러니까 하드락 카페가 있는 하드락 네. 호텔에서 잤는데 당시에 1박에 13만 원인가밖에 안 했어요. 네. 근데 싸네. 그 룸 컨디션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13만 원. 하드락이 예전 치고. 여기 좋은 호텔들이 많이 생겨서 네. 하드락이 이렇게 인기가 많이 없어 네. 예전에 비하면. 그러니까 13만 원짜리 방인데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정말 룸 컨디션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쪽 호텔들이 좋은 점이 뭐냐면 홍콩은 객실 작잖아요. 근데 여기 넓어. 그래서 가족 단위가 왜 많이 가냐면 예를 들어서 베네시안 마카오다 이러면 베네시안 마카오는 객실이 다 스위트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좀 객실 넓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성인 2명에 아동 2명. 그러니까 아동이라면 만 12세 미만. 아동 2명까지 동반 투숙이 돼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가 많이 가지. 그냥 객실 하나 빌리는데 40만 원 들면 하나가도 40만 원, 4시가도 40만 원이니까 가족 단위가 많이 선호하고 이쪽에 가족 단위로 투숙이 가능한 데가 되게 많아요. 베네시안 마카오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쉐라톤도 되고 바냐트리도 됐나? 하여튼 이쪽이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동반 투숙할 수 있는 데가 많으니까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 마카오에서 금액 신경 안 쓰고 자기 해줄 테니까 어디서 잘래 이러면 저는 바냐트리에서 자고 싶어요. 왜죠? 바냐트리가 일단은 객실마다 선베드가 다 있고 그리고 샤워 부스마다 자쿠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게 이름이 정확한 이름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쪽에 적어왔는데 잘 안 보이네요. 객실마다 약간 그 수영장 같이 약간 조그맣게 그러니까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객실에서 나오지 않아도 그 객실 안에서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객실 안에서 쓸 수 있고 그리고 갤럭시 호텔 단지 안에 유스풀이 있으니까 그거 다 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 그래서 좀 금액 제한 없으면 한얀트리에서 한번 자보고 싶네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갤럭시 호텔에서 2번 제가 갔는데 2번 다 거기서 묵었어요. 진짜? 이유가 말씀하셨다시피 저렴하고 네. 처음에 갔을 때 그냥 뭐 예약하지 않고 바로 뭐 프론트에서 구매를 했음에도 15만 원 정도였고요.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예약을 해서 갔을 때도 정말 뭐 스위트룸 수준이었는데 네. 18만 원 정도. 네. 하지만 거기를 뭐 선택하게 된 이유가 말씀하신 아까 유수풀. 네. 거기가 세계에서 가장 큰 파도풀이 있는 곳이라고 예. 광고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근데 투숙객들에게만 오픈을 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워터파크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가시면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너무 많아서 복잡한데 가시면 그냥 투숙객들만 있으니까 여유롭게 파도에 몸을 실어서 막 이렇게. 근데 요새 최근 정보 찾아보니까 여기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많아도 투숙객밖에 안 돼요 거기. 근데 많고 요새 좀 많이 더럽대요. 아 더럽대요. 유스풀이 많이 유스풀이? 더러워졌대. 안 돼 그러면. 근데 좋았던 점이 아침 8시에 오픈해서 밤 네. 10시까지 하니까 그냥 뭐 호캉스 워터파크 네. 즐기실 그러니까. 분은 그냥 마카오 그냥 티켓 끊고 네. 갤럭시 호텔 하나만 하셔도 네. 밤에 또 이제 호텔 베네시안 호텔 막 그렇게 뭐 놀러 가면 놀러 되니까. 가고 배 곤돌라 유유자적하면서 타고? 노래 부르는 곤돌라 네. 그 청년 보고 그러니까 패션하고. 갤럭시 호텔에서 잔 거죠? 그래서 호텔에서 잔 거죠. 호텔에서.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안에 6개가 있어가지고 단지 연결돼 있는 게 6개인데 네.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반얀트리에서 묵고 싶은 거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숙소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아무데서나 주무시고 그냥 호텔 투어를 다니시면서 맞아요. 예, 사진 많이 찍으시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런 것만 해도 마카오는 정말 호캉스 최고. 그리고 네, 마카오는 페리 타고 도착하면 페리 선착장 맞은편에 셔틀버스가 있어요. 음. 그래서 호텔로 가는 셔틀버스 이거 우리 호텔 안 가는 건데 라고 상관없이 맞은편에 있으면 그냥 타고 가도 돼요. 그냥 내려서 길만 건너가면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시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셔틀 운행 안 하는데 뭐 베네시안 거나 아니면은 뭐 앞에 쉐라톤 거 타고 와서
그냥 길만 건너가면 되니까 그거 타고 다녀도 되고 네. 다니는 거는 불편함이 없어요. 뭐 저기 세 세라다 광장 가는 거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 네. 뭐 그거 뭐 택시 타면 되니까. 한 가지 덧붙일 건 거기 이제 호텔 투어를 하실 때 너무나 이제 멋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TPO는 좀 약간 세미 정장이나 좀 나시 이런 거는 자제해 주시고 해야 나중에 사진 퀄이 본인의 성찰이구나. 사진 퀄이 좋아진다. 예. 지금 다시 가시면 이제 그렇게 안 입으실 건가요? 아니야 거기는 나시 안 입었어요. 제가 좀 포멀하게 입고 가서 미리 준비하고 간 거지. 퀄이 정말 무슨 지오다노 무슨 뭐 화보 그런 느낌으로 나왔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 마카오를 가실 땐 항상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좋을 것 모든 같습니다. 여행지에서는 근데 준비를 해가면 사진이 잘 나오긴 하죠. 그러니까요.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카오는 정말 화려하고 그러니까 조금 홍콩 숙박에 대해서 좀 약간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마카오에서 조금 더 질러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홍콩은 일단은 접근성이 좋고 약간 화려해 보이는 데로 가면은 뭐 아예 그냥 막 30만 원, 40만 원으로 맞아요. 그냥 너무 기본적으로 비싸니까. 넘어가니까 1박에 예. 사실 그 돈 주고 뭐 거기서 굳이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약간 저렴이 버전에서 자다가 비슷한 가격이면은 마카오에서는 좋은 데서 잘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거 약간 딜레마야. 네.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전 좋은 호텔을 뒤에 묵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카오부터 들어가면은 마카오에서 좋은 데 묵다가 홍콩으로 넘어오면 좀 답답하거든요. 네. 좀 넓은 데 있다가 그죠. 좋은 데서 있다가. 근데 대신에 이제 홍콩에서도 좀 침사추이역 근처라든가 네. 아니면 홍콩섬의 이제 센트럴 근처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약간 내가 이동 뭐 그 지하철로 이동을 하겠다 아니면 호텔 셔틀을 활용을 하겠다 생각을 하시면 주변에 조금만 벗어나면은 그래도 룸 컨디션이 괜찮은 호텔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맞아요. 많은데 예. 제가 여태까지 정말 수많은 홍콩 가는 사람을 상담하고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침사추이 쪽을 너무 고집하는 거야. 처음 가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오류인데, 그러니까 침사추이 우리나라 따지면 명동이잖아요. 네. 명동 한복판에다가 호텔을 구하려고 하니까 사실 명동 한복판에 좋은 호텔, 뭐 롯데 호텔 비싸잖아요. 네. 근데 그런 컨디션 마음속에는 그런 컨디션을 원하지만 돈은 없으니까 못 구하는데 또 위치는 거기 하고 싶어. 그러면 명동에 좀 약간 안 좋은 호텔로 가야 되는데 그럼 퀄리티가 매우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비싸고. 네네. 그거랑 똑같은 건데 침사추이 쪽 아닌 쪽 약간 벗어나는 쪽 얘기하면 받아주질 않는 거야. 거기 아니어도 좋은 호텔도 많고 좀만 이동하면 되는데 홍콩은 작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홍콩 섬 쪽으로 안 가려고 그래. 맞아요. 그 지하철 한번 타는 것도 불편하다 이거야. 맞아요. 그 침사추이 쪽을 너무 고집하니까 YMCA 솔즈베리가 너무 인기가 많은데 그쪽은 그 침사추이 안에 있는 삼성 3.5성급은 YMCA밖에 없는데 그 호텔이 위치가 좋으니까 그 호텔을 원하는 거야. 네. 그 호텔은 그렇다고 엄청 싸지도 않는데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좋으니까 그 호텔을 그렇게 찾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찾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은 곳이 하버 그랜드 구룡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는 좀 약간 그렇게까지 거기는 비싸진 이제 않고. 흥합역 근처거든요. 네, 맞아요. 거기가. 아시네요. 예. 이게 하버그랜드 구룡이 네. 왜 인기가 있냐면 그게 네. 도둑들에 나왔던 맞아요, 호텔이잖아요. 맞아요. 수영장이 네. 투명한 수영장. 거긴 많이 들어봤어. 네. 그래서 말이 투명한 수영장에 이제 가보시면 이제 그냥 어항과 수족관 네. 느낌이 나요. 홍콩 수영장 그렇게 크게 기대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친구랑 그리고 수영하는 그 멋진 네. 모습을 밖에서 네가 좀 찍어줘 하면서 찍었는데 무슨 그냥 허우적거리는 무슨 아재들 그냥 목욕탕 속에 그냥 네. 수족관 뭐 청소하는 사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각도랑 좀 네. 보정을 빡세게 하셔야 네. 좀 원하시는 그걸 들을 수가 있고 네.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던 거는 거기가 그 20층에 헬스장이 있어요. 근데 되게 좁은데 그 홍콩섬과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러닝을 이렇게 뛸 수 있는데 경치가 너무 좋으니까 뭔가 좀 성공한 CO의 그 느낌. 이게 네. 하버그랜드가 홍콩 체인이에요. 네. 하버그랜드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하버그랜드 네. 체인에서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데가 하버그랜드 구룡이고 네. 저는 하버그랜드 홍콩 가서 묵었어요. 네. 하버그랜드 홍콩은 말 그대로 홍콩 섬에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왜 하버그랜드 구룡을 안 하고 하버그랜드 홍콩에서 묵었냐면 하버그랜드 홍콩이 야경이 훨씬 그 뭐지 그 뷰가 네. 하버뷰여가지고 네네. 뷰가 훨씬 좋아요. 그래요. 더 더 비쌀 것 같아. 더 그러면. 비싸죠. 그러니까 난 돈이 좀 싸게 되게 할 때. 그것도 저는 이제 N 아래 객실이 아니라 네. 아마 스탠다드가 아니고 위에 객실 프리미어 객실인가 그걸 묵었을 거예요. 좀 네. 넓고 네.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침대에 누우면 그쪽 있잖아요. 침사추이 쪽 하버
쪽으로 이렇게 쫙 보이는 음. 그런 뷰라서 그냥 누워 있으면 액자에 그 하버 찍어놓은 액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그쪽도 호텔 그쪽도 수영장이 네네네. 똑같아요. 네. 투명한 걸로 돼 있는데 어항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도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하버 뷰는 보고 싶은데 비싼데 꼭 침사추이 쪽을 원하는 거야. 그러면 돈이 안 맞지. 다 페닌슐라에 묵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비싸니까. 굳이 그럴 필요까지 그러니까 없던 것 하버그랜드 같아요. 홍콩 같은 네. 거 춘천해주면 아 그거 홍콩섬에서도 그게 홍콩섬에서도 센트럴에서 지하철 타고 좀 더 가야 네. 되는데 그게 싫은 거야. 근데 사실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랑카이펑 같은 데도 택시 타도 얼마 안 나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좋은데 좀 홍콩은 호텔비가 워낙 비싸고 좀 호텔들이 위치가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해는 돼요. 저는 페닌슐라 진짜 꼭 한번 나중에 묵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예. 약간 그런 심정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콩 하면은 홍콩 호텔의 상징이잖아요. 예. 페닌슐라. 예, 예. 위치도 너무 좋고 그렇죠. 애프터눈 티도 제일 유명하고 얼마인가요? 페닌슐라요. 페닌슐라는 그 1박에 한 80부터 70 정도 하는 것 네. 같아요. 70 정도 예. 요새. 근데 그게 홍콩도 왜 출장 시즌이나 이럴 때는 홍콩 그 호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그거는 뭐 대략적인 거니까. 근데 워낙 아마 비싸서. 그 프로모션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3박 하면 1박 플러스 뭐 이런 것들 할 때 3박하면 240만 원인가요? 그냥 마카오를 가시죠. 그래서 뭐 아니면은 마카오에 먼저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서 잭팟 터뜨려 가지고 그게 터지면은 낫네. 이제 가는 걸로. 어. 예. 이제 홍콩 얘기가 나왔으니까 홍콩 얘기를 저할 건데 저는 홍콩이 왜 제 인생을 바꿨냐라고 얘기를 하면 뭐 거창한 건 아닌데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제 와이프랑 연애할 때 홍콩을 갔어요. 홍콩 마카오를 놀러 갔었는데 결혼 전에 가셨나요? 결혼 전에 그렇군요. 네 결혼 전에 갔었는데 그 제가 그 홍콩 여행이 끝나기 마지막 날 제 지인이 홍콩에 오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랑카이펑 근처에 있는 기와병가로 되게 유명한 쿠키집이 있는데 그 앞에서 만나자. 5시에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고 서로 이제 그 친구를 들어오고 저는 그날이 마지막이었는데 제가 그때 핸드폰이 망가져가지고 핸드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랑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냥 우리는 약속한 되게 옛날 때처럼 아날로그처럼 5시에 그냥 기아병가 앞에서 만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한 10분 기다리고 20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아이 뭐 처음 오는 데고 이 친구가 오늘 도착하는 거니까 좀 딜레이가 됐을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되게 홍콩 되게 덥잖아요. 땀 막 흘리면서 있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오고 4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야. 이 친구가 뭔 일이 생겼나? 근데 연락할 방법도 없고 내 핸드폰이 켜져야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이프랑 저랑 기아병가 앞에서 1시간 동안 서 있었어 계속. 화났겠다. 근데 이제 진짜. 1시간 기다렸는데 이제 와이프랑 그때가 연애하고 한 1년이 안 됐을 때라 좀 약간 와이프 눈치를 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막 친할 때가 아니어가지고 되게 좀 눈치를 볼 텐데 저한테 그런 얘가 1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아 그러면 이 친구가 뭔 일이 생겨서 못 오나 보다. 그럼 우리가 그냥 가자 이랬더니 와이프가 여기까지 왔는데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2시간을 기다렸어요. 2시간을.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무식하게 왜 2시간이나 기다려 할 수도 있지만 해외에서 지인을 만나서 노는 것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친구가 뭐가 딜레이 돼가지고 늦게 오실 수도 있으니까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최대한 기다려볼 수 있을 만큼 기다려보자고 해서 2시간을 기다렸는데 결국엔 못 만났어요. 최악이네요. 최악이지. 진짜 결국은 못 진짜 만났어. 짜증 아니 폭발이다. 사실 여행 가서 1시간, 2시간이 진짜 근데 금인데. 릴리 씨도 사실 릴리 씨가 내 여자친구야. 근데 내가 2시간을 기다리겠어. 그러면 화가 나야 안 나? 일단 화가 나고 일단 덥잖아요. 네. 덥고 습하고 짜증 폭발이죠. 일단은 그 전제 자체가 화가 나네요. 어떤 전제죠? 여자친구로 상정한다는 거 전제가 화가 나는 그거 전제. 그렇네요. 네. 아 그래서 2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와이프가 도리어 나를 막 달래주는 거야. 너무 속상해지 말라고. 그때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게 사람이 왜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시점들이 있는데 그쵸. 저는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 왜냐면 그 감동하셨네. 전까지는 막 난 결혼을 안 할 거야 막 이런 생각하면서 살았었는데
감동보다는 왜 살다 보면 좋은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잖아요. 좋은 일에 누구나 다 행복해하고 축하해줄 수 있는데 사실 어렵고 안 좋은 일은 함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도리어 본인이 짜증났음에도 불구하고 날 달래주면서 자기가 화를 내면 내가 더 힘들어할까봐 그걸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아, 이 사람이면 내가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그 친구를 그 자리에서 못 만났지만 그런 마음을 먹고 와가지고 이제 와이프랑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홍콩이란 도시는 이런 거를 보통 꿈보다 해몽. 그쵸. 예, 이런 식으로. 꿈보다 해몽은 아니고 그 사실 진짜로 그때 아 내가 진짜 이 여자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이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예. 했었거든요. 그래서 홍콩은 다른 도시 뭐 좋은 도시 많지만 저한테 굉장히 되게 내 인생을 바꾼 도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비행기가 딜레이 되고 도착해서 뭐 4시간인가 딜레이 되고 뭐 이래가지고 호텔에도 간신히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에 못 만났었는데 그 친구 누군지 알죠? 그러니까 제가 루크 그 씨는? 친구를 아는데 그 친구도 혜택을 받은 게 그 형수님의 그러한 훈훈한 성품 때문에 그분도 살아남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안 그랬으면 나한테 웅이님한테 죽었는데 저 터졌을 거예요. 네, 그냥 그런 훈훈하게 마무리된. 그런 일이 있어서 홍콩은 굉장히 잊을 수 없는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결혼 결심을 하게 됐던 그런 일이 있었던 홍콩이었고 저는 홍콩을 2번 갔는데 한 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릴리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유럽에서 들어올 때 경유했던 거라서 그때는 사실 여행도 막바지고 거의 30 며칠 나갔다 온 사이에 들어오니까 이 홍콩 여행하는 것도 사실 귀찮은 거예요.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냥 혼자 왔으니까 되게 이상한 호스텔에서 뭐 되게 무슨 호스텔도 아니야. 무슨 일용직 노동자들이 자는 그런 방 같은 쇠창살 있는 그런 방 같은 데서 쇠창살이 있어. 문이 진짜? 쇠창살 아, 문이야. 진짜? 그래가지고 그런 데서 자고 그냥 그때는 처음 홍콩 갔으니까 그냥 우리가 다녀야 되는 스팟들만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근데 그렇게 막 감흥은 없었어요. 감흥은 없다가 제 와이프랑 다시 홍콩에 가게 되면서 이게 둘이 다 같이 다니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혼자 가면 할 게 없어. 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같이 다니니까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되게 좋은 것도 좋은 추억도 많이 생기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홍콩 가는 사람들한테 꼭 추천해 주는 게 홍콩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애프터눈 티잖아요. 네. 애프터눈 티로 유명한 데가 이제 페닌슐라인데 저는 페닌슐라 간 건 아니고 그 애프터눈 티 저는 이제 막 그런 그 케이크류나 이런 걸 좋아하는 건 아니라서 분위기가 좋은 데를 원했는데 그 홍콩에 제일 높은 곳에 있는 호텔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어디지? 어디예요? 혹시 리츠칼튼 호텔을 아시나요? 네, 리츠칼튼 호텔이 예, 홍콩에서 일단은 건물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위치가 자체가 언덕 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제일 굉장히 높은 높아요. 호텔이군요. 높은데 여기는 호텔 그 프론데스크가 103층에 있어요. 와 대박.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숙박할 수 있는 호텔인데 이 호텔에 라운지 바가 있는데 그게 102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인하는 그 립세션 밑에 한 칸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면 그 아래 이제 그 라운지 앤 바라고 그 쪽이 있는데 여기 애프터눈 티가 맛을 떠나서 일단 풍경이 너무 좋아요. 그 위에서 내려보다 보는 그 홍콩섬 방향으로 보는 그 하버. 네. 그리고 약간 팁이라고 하면 여기가 6시까지밖에 안 해요. 애프터눈 티는. 그러니까 아마 라스트 오더가 5시인가 그럴 건데 한 3시 반이나 한 4시쯤 들어가서 끝날 때까지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해가 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하버 바다에 이렇게 해 지는 막 손은 왜 이러죠? 윤술이 막 싹 이러면서 그때 그 와이프랑 같이 봤던 그 풍경 그리고 그 순간이 사실 되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뭐 맛도 그렇고 일단 사진 찍어도 되게 잘 나오고 되게 날 좋은 날 찍으면 밖에다 훤히 보이니까 네. 아마 맛을 떠나서 그런 분위기 같은 걸 보러 가려면 쪽 리츠칼튼 호텔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한번. 네. 근데 웅이님 갑자기 지금 눈빛에 하트가 뿅뿅 이렇게 왜 뭔가 되게 눈꼴시네요. 좀 적당히 하셨으면 눈꼴 좋겠습니다. 시면 결혼하세요. 정말 다른 거 설명하는 것과 다르게 홍콩 이 파트에서 홍콩은 저를 홍콩으로 보내줬던 도시라.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다녀오고 나서 예, 우리
이변한테 말해줬는데 네. 이변도 오, 거기 갔어요? 네, 리츠칼튼 저도 갔는데 네. 이게 제가 좀 그 알아보다가 저는 예약을 하고 윈도우 시트를 그 창가 자리 예약하려고 네. 그 리츠칼튼에 직접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오. 근데 그래서 저는 그냥 당연히 애프터눈 티 나 예약할 거다. 거기 자리 창가 자리 예약을 해달라 해서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갔는데 구조가 리츠칼튼 구조가 103층에 올라가면 로비가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체크인을 합니다. 방에. 네. 네. 그 구조가 되게 신기하게 돼 있는데 네. 근데 103층에 올라가면은 102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거기에 아까 웅이님이 얘기한 그 라운지 앤 바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103층에도 카페 103이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네. 예, 카페가. 예. 그리고 뷔페도 하는 곳인데 음. 그게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니 저는 라운지 앤 바가 예약돼 있던 게 아니고 카페 103이 예약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간 거. 카페 103도 애프터눈 티를 합니다. 아 오. 있어요. 네. 근데 마침. 어차피 그 똑같지 뭐. 높은 데서 뭐 보는 건 똑같은데 음. 근데 차이점은 카페 103 쪽은 약간 그 조명이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약간 자연 채광으로 돼 있고 아. 라운지 앤 바 쪽은 약간 그치. 그 뭔가 이렇게 뭔가 야릇한 분위기의 그런 되게 로맨틱한 네.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게 야릇한 있죠. 분위기의 그런 게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양쪽 다 나름의 그런 거는 있긴 한데 네. 저는 어쨌든 본의 아니게 카페 103 쪽에 있는 애프터눈 티를 예. 그러니까 카페 먹고 103이 애프턴 티를 하는지를 몰랐어요. 네. 그래서 추천을 해줬는데 이변은 당연히 거기가 거긴 줄 알고서 예약을 한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두 군데가 있으니까 네. 저는 라운지 앤 바만 갔다 와서 라운지 앤 바를 추천하는데 저도 라운지 갈래요. 들어보니까. 라운지 여기 너무 바가- 건전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라운지 앤 바가 가격은? 가격은 똑같아요. 가격은 똑같은데 그러면 예, 라운지 라운지 앤 가죠. 바가 라운지 앤 바를 가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이게 가격이 2인 기준, 1인 기준 요금 있고 2인 기준 요금이 있는데 아마 홍콩 달러로 한 700달러 안 될 거예요. 예, 688달러고요. 홍콩 3인가 달러로. 8인가 예. 그럴 얼마죠? 거예요. 688달러면 한 11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예. 근데 진짜 그 돈 들이고 가볼 만해요. 예. 두 명이 가보고 22만 원인가요? 아니. 이 2인 세트가 이 11만 원. 세트가. 예. 싸네 그 정도. 예. 그 정도면 뭐 그러니까 이제 뭐 디저트의 맛을 따지는 우리 루크 씨가 가면은 뭐 입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분위기만으로도 워낙 좋으니까 사진 잘 나오면 또 음. 괜찮습니다. 예. 유럽에서도 웬만한 네. 애프터눈 티 먹어도 런던 같은 그러니까. 데서도 기본 네. 뭐 80파운드 네. 뭐 이 정도 합니다. 아, 80파운드는 너무하네요. 그래서 제가 네. 런던에서 10시간 체류하게 된 주요 원인이 거기에 아 지금 있어요. 브렉시트 때문에 아, 지금 환율 내렸어요. 지금 네. 가세요. 홍콩에 제가 지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홍콩에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그때 갈 때도 홍콩에 있었던 친구가 저한테 거길 추천해 준 거거든요. 네. 아, 저 여자친구랑 갈 거면 거기 분위기 되게 좋으니까 가봐라. 그래가지고 추천받아서 갔는데 역시 로컬들한테 추천받으면 실패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거는 맞아요. 왜냐면 모르면 찾아보면 애프터눈 티 관련해서 되게 많은데 리츠칼튼 애프터눈 티는 그렇게 막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막 검색되는 건 아니니까. 네, 처음 들었어요, 저도. 네, 진짜로 제일 세상에서 가장 높은 호텔에서 먹는 애프터눈 티. 그러네. 예, 거기는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진짜로 언덕으로 막 올라갑니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접근성은 좀 떨어져서 네. 택시를 추천해드려요. 택시를 거의 타는 게 예, 네, 편하고 지하철역에서 편한데. 걸어갔다가 완전 후회했어. 택시를 추천드릴게요. 네. 네. 택시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은 언덕으로 쭉 올라가는데 거기 언덕에서 또 이제 103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상상이 약간 안 난다. 남산 같은 느낌인가요? 예, 약간 남산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예. 그 정도로 높진 않은데 예, 그 정도로 높진 않은데 다른 지대보다는 조금 높아서 예. 그쪽을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네. 뭐, 홍콩은 다른 지역쪽은 워낙 많으니까 뭐 개별적으로 여행 가시는 네. 분들은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그 거기 리츠칼튼 호텔에 가서 또 덤으로 경험하실 수 있는 거는 그 리츠칼튼 호텔 연결돼 있는 거기 오피스 동에 그 세계 유수의 금융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 막 거기 제가 갔는데 몰랐습니다. 근데 막 그 뭐 그 UBS라든가 도이치뱅크라든가 뭐 거의 그 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금융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뱅커들을 그런 볼수 있나요? 뱅커들 거의 뱅크역하고 런던 뱅크역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뱅커들 구경하러 예, 가는 가는 건가요? 뱅커들. 아,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일요일 날은 안 합니다 애프터눈 티.
그래요? 일요일날 가면은 후회하니까 가시기 전에 꼭 그게 근데 사실 창가 자리 안 앉으면 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가 자리 앉고 싶으면 뭐 전화를 해서 미리 예약을 하시거나 뭐 그런 걸 예, 추천. 메일 주면은 바로 답이 오더라고요. 메일 보내도 네. 되고. 103에서 답을 준 거죠? 네. 네. 아 그러니까 그 호텔 메일에서. 호텔 메일이 호텔 있는데 메일에서. 저는 그냥 뭐 예약해 달라. 음.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 홈페이지를 찾았는데 애프터눈 티가 103이 카페 103에 애프터눈 티가 있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게 이건가 보네 아, 이러고 클릭을 하셨네요 그거를. 아니야 클릭한 건 아니 클릭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메일을 쓰는 건데 음. 저는 홈페이지에 가서 그걸 어디에 애프터눈 티가 있는지 보고서 이제 쓰려고 네. 거기에서 이제 찾았는데 카페 103에도 애프터눈 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그래서- 상호를 쓰셨네요. 네, 그 상호를 썼죠. 그러니까 본인은 당연히 그건지 알아요. 그건 줄 네. 알고. 좋은 경험하셨네요. 네. 그 홍콩은 사실 뭐 여행 다니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그런 꿀팁. 혹시 그거 알아요? 그 얼리 체크인 도심에서 얼리 체크인 되는 거 알아요? 들어본 것 같긴 했는데. 알아요? 구룡역이랑 홍콩역에서 얼리 체크인 되는 거 알아요? 아니요. 이거 몰라요? 네. 몰라? 말씀해 주세요. 아 이거는 홍콩 담당자가 꿀팁인데 네. 꿀팁까지는 알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왜 그 홍콩역이랑 구룡역에는 도심공항 터미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짐을 먼저 보낼 수 있어요. 얼리 체크인을 해서 특히 이제 나오는 날 뭐 비행편이 한 4시 5시야. 근데 왜 호텔에다 짐 맡겨 놓으면 나중에 또 찾으러 와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보통 12시간 전부터 12시간인가 24시간인가 하여튼 그날 아침에는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고 홀가분하게 놀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네. 미리 체크인 하니까 근데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AEL 그러니까 공항철도 티켓을 끊어야지만 그걸 이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이용할 수 있는 항공사들이 정해져 있어요. 일단 대한항공 아시아는 무조건 되고 제가 알기로 제주항공도 될 거예요. 그거는 가시기 전에 한번 이걸 이용할 수 있는 항공사가 어디 있느냐 알아보시고 웬만한 국적기는 다 될 거예요. 네네네. 짐을 먼저 보내놓으면 좋으니까 이게 구룡역, 홍콩역 다 되니까 네. 두 군데서 미리 보내. 저는 미리 보내놓고 놀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편하죠. 그쵸. 홀가분하니까 그렇게 뭐 짐을 다시 뭐 쇼핑을 해서 짐을 쌀 거 아니면 미리 싸놓고 미리 보내놓으면 그 시간 맞춰서 놀다가 들어가면 되니까 네. 그런 그게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홍콩을 또 여행하는 방법 중에 좀 좋은 방법이 여기가 빅버스 투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빅버스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노선이 한 3개, 4개 정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은 이 빅버스를 끊어서 홍콩 섬 그 남부 쪽 아까 얘기했던 스탠리 마켓 있는 리펄스베이 있는 쪽으로 내려가는 코스를 추천해 드릴게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그냥 버스 타고 가면 이쪽 되게 멀고 불편해요. 근데 빅버스를 끊어서 가면 왜 방식은 아시잖아요. 그 내렸다가 다음 차 오면 다시 타고 가는 네. 거니까 이쪽이 되게 편해요. 타고 다니기가. 네. 그래서 그 가장 좋은 방법은 피크 트램 있는 쪽에서 다시 타고 내려오면 이쪽 홍콩선 방향으로 쭉 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추천은 피크 트램은 가면 누구나 타잖아요. 네. 근데 올라갈 때는 피크 트램 타는데 내려올 때는 버스 타고 내려오는 것도 되게 좋아요. 좋을 이유는 뭐가 있나요? 아 이게 그 피크 트램은 한 방향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그 피크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 굽이굽이 홍콩 그 피크에서부터 굽이굽이 돌면서 내려오거든요. 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사는 주택가를 돌면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관광지 홍콩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보고 내려올 수 있으니까 네. 보통 2층 버스를 타고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야도 넓고 되게 좋아요. 그렇겠다. 그래서 내려갈 때 왜 내려올 때도 피크 트램 타고 내려오면 사람 많잖아요. 네, 저 맨날 그러니까 그래요. 올라가서 네. 올라갈 때는 뭐 워낙 적으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버스 타고 내려오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네네. 되게 좋아요. 좀 호젓하게 내려오고 싶으시면.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홍콩 관련된 내용들은 뭐 워낙 많지만 뭐 저는 최근에 미우새에서 거기서 이제 이상민 씨가 아침에 홍콩 조식 투어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조식 투어를 하는 걸 보고 홍콩 진짜 현지인들이 가서 먹는 아침 식사를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 편을 못 봐가지고 뭘 먹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아침에 차찬탱이라고 해가지고
홍콩 사람들이 이제 그 서양식하고 중국식하고 섞여 있는 그런 카페인데 음식 파는 그런 데를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워낙 그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그런 그 토스트 박스라고 또 체인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아침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가면은 이제 그 라면 같은 건데 거기에 이제 막 스팸 같은 거 올려서 나오는 그런 라면인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야 토스트 아침에 또 먹으면은 기가 막히죠. 예.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예. 홍콩 분들은 아침을 절대 이제 집에서 안 해 먹고 예. 무조건 나가서 드시니까. 그 홍콩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아예 안 해 먹습니다. 그렇다고 공간이 하더라고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네. 못 해 먹습니다. 네. 안에 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네. 집이 좁으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해 먹을 수 있는데 네.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양호한 사람들이 한 방에서 2명 자는 수준이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 음식 같은 거 꿈도 못 꿉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뭔가 김밥 천국 같은 네. 그런 체인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네. 네.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 요번에 이제 홍콩 갔을 때 로얄 플라자 호텔이라고 네. 몽콩역 쪽에 있는 호텔에서 잤는데 거기에 이제 그 호텔에 모코몰이라는 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쇼핑몰이. 네. 근데 그 쇼핑몰 4층에 가면은 그 푸드 코트가 있는데 푸드 오페라라고 네.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가격도 적당하고 그 음식 퀄리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토스트 박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가가지고 거기서 조식으로 막 그 커리도 팔거든요. 네. 커리도 먹고 카야 토스트도 먹고 그리고 또 아침에 거기는 이제 카야 토스트에 보통 이제 커피나 그 밀크티 같은 거 같이 해서 먹으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네. 네. 좋네요. 시간 좀 괜찮나요? 이제 뭐 얼추 시간은 이제 슬슬 정리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네. 이게 1시간 36분. 홍콩은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제 지인들이 지금 한 3명 4명 지금 홍콩에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뭐 홍콩 심화편을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홍콩에서 저기 낚시를 하고 지내는 제 친구도 있고 낚시를요? 그걸로 생업으로? 아니 그냥 취미로. 취미로. 홍콩이랑 낚시는 좀 약간 안 어울리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취미로 낚시를 하러 다니고 하다 할 게 없으니까 낚시를 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 네. 뭐 한국 체인점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 뭐 지인이라고 봐야죠. 그런 네. 친구들이 있어서. 근데 홍콩에 혹시 워킹 홀리데이가 있는 거 알아요? 가신 분이 있어요. 네. 홍콩에 워킹 홀리데이가 있어서 주변에도 홍콩 워킹 홀리데이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홍콩 뭐 워킹 홀리데이 얘기하면서 홍콩에서 직접 살아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오늘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다녀왔던 그런 기억이나 추억들 에피소드 위주로 얘기를 드렸으니까 되게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더 짜투리로 말씀드릴게요. 홍콩 가셔서 좀 뭔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네. 중국의 심천이 거기에서 네. 지하철만 타도 네. 한 4-50분이면은 가고 네. 가서 이제 비자가 없으시더라도 거기서 구매를 하실 수가 도착 있으니까 비자. 네, 도착 비자. 그래서 그냥 가서 쇼핑 잠깐 즐기시고 오시는 것도 되게 좋으니까요. 맞아요. 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호텔 로얄? 아니요. 그 항공이요? 묵으셨던 네? 만다린 활용- 오리엔탈? 그랜드 네, 활용. 하버 그랜드 하버그랜드. 구룡이 있는 네. 홍암역에 가시면은 네, 네. 중국으로 심천으로 들어가는 이 열차를 거기서 타거든요. 네, 예, 거기서 맞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입국 절차가 있긴 있는데 워낙 간단해가지고 맞아요. 예, 간단하게 하시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네. 다들 어떻게 홍콩 마카오 관련해서 얘기를 다 마음껏 했나요? 마음껏 못 하셨어도 어쩔 수 없고요. 다음에 네, 뭐 심화편 하거나 한 20회 다른 거 하고서 그 뒤에 다시 돌아오는 네. 걸로. 다시 우리 홍콩 오늘 들어가. 메인은 하나도 안 다뤘어. 네. 꼭 가봐야 될 관광지들은 근데 꼭 얘기를 안 가봐야 했어. 될 관광지들은 너무 유명해가지고. 네. 근데 아까 얘기했지 그래도 뭐 피크트램 이런 거 다 언급을 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 되고 네. 이 저희 홍콩 마카오 편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뭐 문의사항이나 뭐 건의사항 요청사항 있으시면 저희 그 팟빵 팟캐스트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저희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방랑여행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나눴던 얘기들 중에 그 관련된 사진들을 저희가 올리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그러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거구나 얘기하던 게 이거구나 이렇게 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많은 그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준비한 홍콩 마카오 편 여기까지 할 테니까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랑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